가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얘기는 모스 캐패시터의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에서 어떻게 그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잠깐만 리뷰를 할 앞쪽으로 돌아가 보면 모스 캐패시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단면이 어떤지 보여줬었고 뭐 엠모스, 피모스의 개념도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 더멀 이퀄리브리움 상태일 때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MOS 방향에 따라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원 시스템에는 원 페르미 레벨이고 서로 다른 세 가지 종류의 소재죠. 사실은 메탈을 폴리실리콘을 쓰니 뭐 폴리실리콘도 반도체니까 뭐 SOS 구조이긴 합니다만 위에 있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폴리실리콘 워낙 진하게 도핑해서 그냥 메탈릭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 반도체 기술은 뭐 죄다 진짜 메탈 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또 한참 전에는 알루미늄이라는 메탈을 또 쓰기도 했었습니다. 중간에 폴리실리콘을 썼는데 저 폴리실리콘을 도입한 이유는 나중에 모스 FET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그 셀프 얼라인을 시키기 위한 공정 기법을 구현하다 보니 게이트 쪽을 폴리실리콘을 쓴 것입니다. 폴리실리콘이 진하게 도핑하면 도핑이 게이트 쪽만 되지 않고요. 저 MOS 스택 좌우측에도 도핑이 덩달아 됩니다. 그 결과물은 MOS 스택 기준으로 좌측 우측에 진하게 도핑된 M 플러스 영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모스 트랜지스터의 소스 드레인이 되고 놀랍게도 그런 소스 드레인은 MOS 게이트 스택과 얼라인이 딱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얼라인을 잡으려고 포토 공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게이트 스택 측벽과 소스 드레인의 엣지 라인이 딱 맞아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스스로 얼라인이 된다라고 해서 셀프 얼라인먼트 공정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뭐 공정 개발 팀에 있다 보면 이 공정이 셀프 얼라인 하냐 안 하냐만 가지고도 저기 생산 원가를 훨씬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셀프 얼라인 하냐 안 하냐도 되게 중요한 컨셉이라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모스 벤 다이그램 어떻게 하면 잘 그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6가지 나누어서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뭐 여기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메탈과 반도체는 사실은 이함수가 같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주 특별하게 같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쉬운 케이스인 메탈과 반도체 이함수가 같을 때 MOS 밴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냥 이렇게 플랫한 밴드가 나오는 모양이었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죠. phi M과 phi S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붙이면 이런 밴딩 현상이 생깁니다. 뭐 PN 접합도 사실은 실리콘 접합이고 P 타입의 워크 펑션하고 N 타입의 워크 펑션은 다르죠. 네, 페르미 레벨 차이만큼 차이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이함수를 가진 동종의 소재인 실리콘을 붙이니 접합면 인근의 밴딩이 일어났었죠. 똑같은 논리로 MOS도 서로 다른 이함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붙이면 하나의 페르미 레벨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퀄리브리움 상태에서요. 밴드 밴딩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슬라이드였었죠, 지난 시간에. 이거를 거꾸로 그럼 밴드 밴딩을 다 없애게 하려면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해서 밴드 밴딩을 제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메탈과 반도체 이함수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전압 가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플랫 밴드 조건을 만족했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플랫 밴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게이트 쪽에 전압을 인가해서 구부러진 밴드를 다시 펼 수 있다라고 했고 그때 필요한 전압을 플랫밴드 볼티지다라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모스 캐패시터의 중요한 성능 지표입니다. 네가 설계한 모스 캡의 플랫밴드 전압이 몇 볼트냐? 되게 중요한 지표이고 이 전압은 이상적인 모스 캐패시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제조 공정하는 모스 캡은 이상적일 리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 현장에서 일어난 리얼한 모스 캐패시터의 거동을 이해하려면 얘가 아이디얼하다라고 하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아이디얼한 거랑 리얼한 거의 차이를 내가 설정한 플랫밴드 전압이든 이상적인 모델 지표에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이런 식으로 수정 보완하면 그 복잡한 컴플리케이티드한 프로블럼을 우리가 엔지니어가 한 번에는 접근해서 풀 수는 없지만 이상화 과정을 거치고 거기서 심플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모델을 더 복잡하게 개선 발전시켜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실제 수학 모델로 빌드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자연을 이해하려면 자연현상을 잘 설명하는 이케이션만 하나 만들어내면 너가 자연현상을 다 이해한 거다라고 표현하듯이 이 모스 캐패시터의 거동과 이
행동 특성이죠. 정기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싶으면 이런 방정식이면 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 모델이죠. 그런 모델을 우리 찾기 위해서 엔지니어들이 처음 출발한 이상적인 모델에서부터 출발했던 겁니다. 자, 어쨌건 요 플랫밴드 전압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모스 캐패시터 일렉트로스태틱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에 나오는 거는 용어인데요. 이 이전에도 일부 좀 쓰긴 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벌크 세미컨덕터 포텐셜인데 사실은 요 가운데 있는 반도체는 말 안 하기도 합니다. 그냥 벌크 포텐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파이 F라고 우리 책에서 쓰고 있는데 이건 책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 근데 뭐 여기 우리 표기대로 우리 피에르 선생님 책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파이 F는 뭐냐? 에너지니까 요 앞에 단위 전하량 Q를 곱해서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 포텐셜이니까요. 이 단위가 볼트예요. 앞에 Q를 곱해서 에너지 단위인 일렉트론 볼트로 바꾸고 그 정의하기를 요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가만 쳐다보면 와 저거 EI 괄호 열고 벌크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EI 빼기 EF면 우리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공부한 그 도핑 10에 15승 하면 P타입인 경우에 그 페르미 레벨이 미드갭 EI로부터 얼마나 내려앉아 있지는 구구단 6단만 알면 되니 10에 15승이면 5, 6, 30이니 0.3 일렉트론 볼트 그건가요? 근데 그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학습한 겁니다. 밑에 식을 보세요. P타입 반도체인 경우에 어, 요 NA가요. P타입 억셉터 넣어서 도핑한 게 이게 홀 농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P는 NI 엑스포넨셜 그 뭐예요 저기 어, 파이 파이 F 대신에 EI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이거였죠. 근데 여기를 Q 파이 F로 바꿔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 F는 하고 식 정리한 게 여기 윗줄에 있는데요. 이렇게 된 파이 F를 우리는 벌크 포텐셜이다라고 그냥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연습도 많이 했고 내용도 잘 아는 겁니다. 오른쪽 벤 다이그램 보면 이거 P타입 예, 실리콘의 밴드 다이어그램이죠. 그래서 EI하고 요 EF 사이의 요 에너지 차이를 Q 파이 F로 쓴 겁니다. 근데 이 벌크가 뭐냐면 지금 모스 캐패시터를 공부하니까 이렇게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가 있으면 요 반도체 영역을 벌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 벌크라고 했고 나중에 대부분의 물리 현상들은 요 옥사이드층 바로 하단부 저 빗금친 저곳에서 일어나서 저 빗금친 영역으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진 공간을 벌크 영역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벌크 영역의 EI니까 나중에 MOS 방향으로 이 X 방향으로 벤 다이그램을 그리면 뭐 요렇게 해서 막 휘어 있고 막 휘어 있는 요런 모양인데 요쪽 요 빗금친 여기 말고 여기 안쪽이요. 여기를 벌크 영역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플랫한 영역, MOS 벤 다이그램에서 S 쪽에 저 안쪽 깊숙한 쪽 웨이퍼로 따지면 웨이퍼 표면에서 좀 상당히 아래쪽으로 내려간 영역 거기를 EI 괄호 열고 벌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MOS 벤 다이그램에서도 제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안쪽 영역 여기에 그림이 사실은 요 벤 다이어그램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엠모스인 경우고요. 이거는 엠모스인 경우에 반도체가 이게 P타입이었잖아요. P모스인 경우에는 반도체가 N형이죠. 그래서 N형인 경우에도 벌크 포텐셜을 정의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되는 개념이 우리가 예전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공부할 때는 N타입 실리콘이면 페르미 레벨이 미드갭 EI 대비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양은 9단, 6단 쓰면 됩니다 해서 여기 있는 이 식입니다. 근데 그때 배웠던 식은 전자의 농도는 N타입이니까 도너가 지배할 거고 얘는 NI 곱하기 엑스포넨셜 EF 마이너스 EI 나누기 KT인데 요게 파이 F잖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 제일 윗줄에 가보세요. 벌크 포텐셜의 정의는 EI를 기준으로 EF를 뺀 값입니다. 네. 근데 지금 N타입 실리콘에서는 EF가 EI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 EI 빼기 EF를 하면 음의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르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다라는 점만 유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벌크 포텐셜이 양수다라고 하면 아 이거 P타입 얘기하는 거구나. 아 이게 벌크 포텐셜이 음이다라고 하면 아 얘는 저기 N타입이다.
요렇게도 이제 머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모스 FET 쪽 공부를 하다 보면 벌크 포텐셜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엠모스 기준으로 모든 텍스트북에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벌크 포텐셜은 아마 다 양수로 익숙해질 텐데 혹여라도 피모스가 나오면 아 얘는 음의 값이구나. 그러면 피모스고 채널은 저기 바디 영역은 n타입이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MOS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앞선 강의에서 MOS 구조에다가 결국은 여기에다가 전압을 VG라고 이게 게이트가 될 거니까요.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할 겁니다. 그러면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저 게이트 전압 VG라고 하면 이 전압이 메탈에도 인가되고 옥사이드에도 인가되고 반도체에도 인가되어서 이렇게 끝이 날 겁니다. 그럼 전압 강화가 어디에 어떻게 배분이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전기회로 시간에도 공부한 대로 메탈도 저항을 가지고 옥사이드도 저항이고 반도체도 저항입니다. 세 개의 저항체가 직렬로 연결된 것이니 게이트에 전압 주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내가 게이트에 전압을 주면 아마 메탈에도 일부 떨어질 거고 옥사이드에도 갈 거고 반도체에도 가겠네. 이렇게 식을 쓰면 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모스 시스템을 연구하고 모델을 개발할 때 일단은 이게 메탈 쪽하고 반도체 쪽의 이람수 차이가 뭐 다양한 소재들의 조합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내가 게이트에 일단 전압을 주면 이 디바이스 피직스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기준을 잡기 위해서 야, 네가 뭐 어떤 모스 시스템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너가 선정한 모스 시스템에 플랫밴드 전압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반도체 뭐 파운드리나 메모리 업체에서 쓰는 전통적인 게이트 물질은 진하게 도핑한 폴리실리콘이니 아마 플랫밴드 전압은 주로 엔모스인 경우에 마이너스 1볼트 언저리입니다. 근데 뭐 그 메탈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이 플랫밴드 전압은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여기다 VFB라고 썼습니다. 아마 엔모스면 계산해 보면 뒤에 예제 문제도 있습니다. 대충 마이너스 1볼트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를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 더하기 하나 빠졌죠. 메탈이 있고 그다음 더하기 옥사이드 있고 더하기 사실 V 반도체인데 반도체 인가대 드랍되는 전압을 여기서는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파이는 아까 벌크 포텐셜도 파이 F라 썼죠. 그래서 파이라는 심볼을 많이 씁니다. 반도체 쪽에 인가되는 전압 강화는 파이라고 쓴다라고 기억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 S 세미컨덕터에 인가되는 전압 값입니다. 근데 VM은 왜 이러냐? VM은 왜 안 썼어요? 라고 물으면 메탈이잖아요. 전압강화 거의 안 일어나요. 무시할 수 있는 값이라서 뺀 겁니다. 근데 명확히 기억하세요. 나중에 뭐 반도체 기술이 더 진화 발전해서 메탈 말고 딴 걸 쓰는 세상이 열리면 VM도 잊지 마시라라는 얘기로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뭐 한 20년 동안 메탈을 안 쓰고 뭔 방법이 있을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세상이 변하면 여기 요식도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유념할 게 여기 플랫밴드 전압을 기준으로 일단 플랫밴드 전압에 얼마 쓰고 내가 게이트에 얼마를 전압을 인가하면 플랫밴드 일부 부여하고 나머지 메탈 옥사이드 반도체 나눠 먹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랫밴드 전압 얘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게 이제 에너지 값을 만들기 위해서 단위 전압량 Q를 곱해서 말한 대로 메탈과 반도체 이람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경우에는 그 메탈과 반도체 이람수가 같게 설정만 하면 플랫밴드 전압은 0이지만 우리 폴리실리콘 엠모스 쓰면 보통 M 플러스 폴리실리콘 쓰니까 파이 M은 거의 실리콘의 전자 친화도 값이고 반도체 쪽은 P 타입이니까 엠모스면 뭐 페르미 레벨이 거의 밸런스 밴드 근처까지 내려간다라고 가정하면 얼추 밴드갭 값 근처까지 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0.8에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다라고 기억해도 좋습니다. 뭐 V악스는 아까 설명한 대로 옥사이드에 인가된 전압이고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옥사이드 층에 밴드가 휘어진 총량입니다. 그 앞선 그림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더멀 이퀄리브리엄 상태일 때 MOS의 밴 다이그램 그리면 요만큼의 밴드가 휘었죠. 얘가 뭐냐? QV악스입니다. 그래서 옥사이드 층이 저렇게 쫙 끝에서 끝까지 높이 차가 생기는 건 옥사이드 층에 전압 강화가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 파이에스는 요거 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반도체 인가되는 전압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가를 바꾸면 요겁니다. 요쪽 라인하고 요쪽 라인에 요 갭 있잖아요. 요게 파이 S인데 여기 Q를 곱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오죠. Q 파이 S의 정의가 EI 벌크 영역하고 EI 서피스입니다. 이 서피스가 별말 안 하면 옥사이드와 세미컨덕터의 요 서피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옥사이드와 반도체 OS 계면이다라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뭐 표면이 어디야라고 해서 책 읽다 보면 헷갈릴 텐데 별말 안 하면 옥사이드와 반도체 계면이고요. 그러면 서피스 쪽의 EI하고 벌크 영역, 아까 말한 벌크는 이 안쪽 영역이 벌크이고 서피스는 여기입니다. 거기에 EI 값의 차이니까 EI는 이렇게 가운데 형성되니까 여기 있는 이 EI가 이 서피스고요. 칸이 좁아서 못 쓰겠다. 안쪽은 여기가 EI 벌크죠. 네. 그러면 요 높이하고 요 높이하고 요 차이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은 컨덕션 밴드 엣지의 요 빨간색 요 지점하고 요 표면의 요 지점 사이의 요 갭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Q 파이 S를 어떻게 벤 다이그램에서 이해하는지 방금 보여줬지만 그 파이 S는 MOS 시스템에서 반도체 영역 쪽의 밴드가 어떻게 쭉 휘어서 옥사이드 쪽에 구부러져 있느냐. 그 내려간 정도입니다. 그게 서피스 포텐셜이다라고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나중에 게이트에 이제 전압을 막 가해서요. 모스 캐패시터를 동작시키면 또는 모스 캐패시터를 가지고 있는 모스 FET, 뭐 D램 셀 트랜지스터입니다. 워드라인에 물려서 그 게이트가 워드라인이 될 겁니다. 워드라인에 시그널을 딱 때리면 모스 트랜지스터가 이제 온 상태로 변해서 전류를 비트라인에서부터 스토리지 노드로 쫙 쏴줍니다. 그럼 그때 흐르는 전류값, 전류를 형성하기 위해서 셀 트랜지스터의 OS 계면의 저 밴드 파이 S 값이 쭉 증가하면서 소스와 드레인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는 통로 채널을 열어줍니다. 지금 내가 방금 이 한 말은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학기에 더 많이 강의할 거니까 이해 못해도 넘어가는데 일단은 서피스 포텐셜의 컨셉, 벌크 영역과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표면에 컨덕션 밴드가 휜 정도 또는 뭐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이 휜 정도 또는 밸런스 밴드가 휜 정도 얼마나 반도체 쪽에 전압 강화가 일어났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파이에스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저기 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예제를 보면 게이트 전압을 만약에 하필이면 내가 플랫밴드 전압만큼 강한 거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밴드가 휘지 않잖아요. 플랫밴드만큼 전압 가했다고 했으니 그럼 옥사이드랑 반도체도 다 빳빳하게 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옥사이드랑 서피스 포텐셜은 0입니다. 이걸 달리 말이고 I.E 다시 말해서입니다. 영어로 읽으면 that is 다시입니다. No band bending이라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정의들이라서 너무 중요해서 강조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모스 캐패시터 동작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필 건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를 기준으로요. 이 뒤로 가면 여기 보세요. 뭐 하나가 있고 디플리션이 있고 또 넘어가면 어디가 있냐? 네, 인벌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동작 모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고 들어갈 건데요. 일단 요 슬라이드가 이 뒤에 있는 슬라이드 내용을 딱 하나로 써머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있는 이 내용을 혼자서 중얼대면서 한 시간 동안 잘 떠들 수 있으면 공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다라고 기억을 하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크게 한번 오버뷰만 하고 잠깐 브레이크 합시다. 여기 밑에 이 동작 모드입니다. 그냥 오퍼레이션 모드에 대한 이름인데 플랫밴드로 동작하냐, 어큐뮬레이션으로 동작하냐, 디플리션 모드냐, 인벌전 모드냐 뭐 이렇게 해서 모스 캐패시터의 동작 모드를 나누어 둔 건데요. 사실 플랫밴드는 그냥 하나의 특정 조건이라서 동작 모드라고는 안 하고 요 세 가지 동작 모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저기 이름이 왜 저렇게 붙어 있는지는 모스 캐패시터 안에 내부 상황만 잘 이해하면 뭐 당연히 그 말을 붙였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플랫밴드를 한번 봅시다. 플랫밴드는 내가 게이트 단에 여기 위에 보면 벤 다이그램이 MOS 방향으로 이렇게 다 그려져 있습니다.
게이트 단에 플랫밴드 전압을 인가했으니 모든 밴드가 이렇게 빳빳하게 잘 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EF가 가운데 있는 EI보다 밑에 있으니 이게 P타입이죠. 그럼 이거는 NMOS, N타입 모스 캐패시터에 대한 얘기겠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모드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모드는 이 게이트 전압을 이 기준이 되는 플랫밴드 전압보다 더 작은 전압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X축을 게이트 전압 값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0볼트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엠모스는 뭐 특별히 하기 나름이겠지만 뭐 별말 없으면 다 플랫밴드 전압은 음의 값을 가집니다. 보통 뭐 마이너스 0.8에서 마이너스 1이다라고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전압값이 이게 문턱 전압입니다. 스레스홀드 전압입니다. 이게 T가 스레스홀드입니다. 이 스레스홀드는 이제 뭐 거실에서 안방으로 들어갈 때 뭐 요즘 아파트는 턱이 없지만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다 턱을 넘죠. 뭐 한옥에 가봐도 문턱을 넘어야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경계가 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걸 스레스홀드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뭐 내가 고려대학교를 졸업해서 SK 하이닉스에 들어가는 게 내 인생의 중요한 하나의 문턱을 허들을 넘어간다고 스레스홀드를 넘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이 스레스홀드 볼티지를 VT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정말 중요한 컨셉이고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낼 겁니다. 이거는 내가 무조건 묻습니다. 시험에서. 너무 중요한 전압값이고 앞으로 소자 쪽에 직무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소자 개발했는데 VT 우리 타겟한 값에 나왔어? 이렇게 아마 보스가 물을 겁니다. 또는 맨날 보는 데이터에 VT 값 얼마 나왔어? 뭐 2,000개의 다이를 다 찍어서 VT 값 2,000개 통계 데이터를 쫙 뿌려서 문턱 전압 3포가 제대로 잡혔네. 뭐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값이라 좀 이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고 일단은 요 플랫밴드 문턱 전압 요 두 개가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요. 얘를 기준으로 좌측 구간, 그 사이 구간, VT 너머 구간 세 가지로 나눌 겁니다. 즉 내가 인가하는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 전압보다 작은 곳, 그 다음에 내가 인가하는 전압이 플랫밴드보다는 크지만 문턱 전압보다는 작은 경우, 마지막은 내가 인가하는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큰 경우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이미 여기에 세 가지 잘 쓰여져 있습니다. 됐죠? 근데 저걸 수직선상에서 놓고 개념을 잘 외우면 머리에 확 와닿을 것 같아서 일단 직선으로 펼쳐서 설명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 갑시다. 동그라미 1번. 어큐뮬레이션 모드라고 하는데 왜 어큐뮬레이션인지 한번 봅시다. 자, 기준이 되는 플랫밴드 전압 기준으로 게이트 전압을 플랫밴드보다 낮추는 거니 우리 배웠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내려가는 방향이 전압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지금 더 낮은 전압을 인가한 게 동그라미 1번 케이스죠. 그럼 왼쪽에 있는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게이트 쪽 여기죠. 얘를 음의 전압을 가하니 음의 전압이면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 V 방향이죠. 그럼 들어 올리라는 뜻입니다. PN 다이오드로 돌아가 보면 P 쪽을 위로 쑥 올리고 N 타입은 밑으로 내리는 건 리버스 바이어스 거는 거였죠. 그걸 떠올리면 됩니다. 그럼 얘는 올리고요. 이 둘은 내려갑니다. 그러면 벤 다이그램이 어떨까를 상상해 보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상상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요 메탈 라인을 확장하면 요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요게 이제 QVG만큼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옥사이드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QVAX만큼 요 게이트 전압 인가한 것 중에 일부가 여기 옥사이드에 들어간 겁니다. 그다음 반도체 쪽도 보면 여기 서피스 쪽에 그다음 벌크 쪽에 요 차이 보이죠? 이게 Q파이S가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인가한 게이트 전압 물론 더 음일 겁니다. 실제 값은 한 마이너스 3볼트 줬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플랫밴드에 마이너스 1볼트 쓰고 나머지 한 마이너스 2볼트 중에 대부분은 아마 옥사이드 층에 인가될 것 같고 옥사이드도 보면 얘가 훨씬 더 이게 음이죠. 이쪽이 상대적으로 양이고요. 그래서 요만큼 차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밴드 휜 것만 보면 전압이 저만큼 떨어졌구나 보이고요. 자, 이때 이제 반도체 쪽 보세요. 이 반도체 P타입인데 밴드가 이렇게 쭉 플랫하게 가다가 요 표면 쪽에서 제가 낙서한 거 좀 지울게요. 표면 쪽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P타입이면 홀이만 모조리티 캐리어인데 그 홀들은 물방울 같죠. 가만히 놔두면 여기 위에 올라가려고 하죠. 에너지가 낮은 상태. 내려가는 게 홀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고 올라가는 게 밴드 다이어그램에서는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니 홀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든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별말 안 하면. 대신 위로 올라갈 때 빈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표면을 제가 줌인을 해서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밸런스 밴드입니다. 여기 홀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를 줌인해서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부위. 그래서 홀들이 이렇게 배치돼 있어요. 이 홀이 더 위로 가고 싶으면 여기에 스테이트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밴드갭 내부잖아요. 그 에너지 스테이트 없으니까 홀 위로 가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에너지를 가해서 밴드 모양을 아래와 같이 바꾸었어요. 그러면 요 라인들은 에너지 스테이트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 실리콘 영역이니. 그러면 홀이 나 일로 갈래요 하고 여기를 이제 채웁니다. 너도 갈래요 하고. 그러면 니만 가냐 나도 가자 하고 다 같이 모여듭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낮은 에너지를 향해서 홀들이 옥사이드 하단부로 쫙 빨려 들어옵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내가 게이트에 원래 마이너스 1볼트 가 있는데 얘는 한 마이너스 3, 5볼트 가 있으니 더 음의 전압을 가했으니 여기 있던 H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네 가자 하고 달라붙는 그런 이치입니다. 뭐 그냥 캐패시터니까 반대편 금속 플레이트에다가 마이너스 전압 가하면 반대편 넘어 있는 반도체 층에 있던 양의 전하를 띤 홀이 마이너스 전압 가 있으니 그쪽으로 쫙 달라붙는데 가운데 옥사이드 장벽을 느껴서 옥사이드를 넘지는 못하고 옥사이드하고 반도체 표면에 쫙 모이는 대전되는 충전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홀들이 여기에 뽀글뽀글뽀글 다 모여요. 그 모인 양을 여기에 플러스 Q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줄에 있는 그림은 차지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Y축의 값이 전하량, 차지를 나타내는 축이고 X축은 MOS 방향입니다. 점선이 이제 옥사이드 반도체 계면이고 여기는 메탈과 옥사이드 반도체 계면을 표시한 겁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전화가 모이겠구나. 저 주인공은 P타입에 있던 모조리티 캐리어겠구나. 근데 이 상황을 보면 홀이 원래는 유니폼하게 세미컨덕터 전 영역에 흩어져 있다가 게이트에 플랫밴드 전압보다 더 낮은 전압을 가했더니 홀이 모이죠. 그래서 모인다는 의미의 accumulation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원래 MOS 시스템은 전체에서 이게 플러스가 모이면 어딘가에서 또 얘 때문에 마이너스가 모입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어디서 올까? 메탈에 있는 그 많고 많은 전자들이 MO 계면에 쫙 달라붙어서 서로 같은 양만큼입니다. 마이너스 Q나 플러스 Q나 이 크기가 같도록 모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캐파시터 동작을 하는 겁니다. 게이트에다가 플랫밴드보다 더 낮은 음의 전압을 가해서 이게 낮은 겁니다. 나중에 피모스로 돌아가면 더 높은 플러스를 가할 겁니다. 그래야 어큐뮬레이션 됩니다. 피모스는 반도체가 N형이라서 전자가 모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게이트에 더 강한 양의 전압을 헷갈릴 거니까 내가 자꾸만 플랫밴드 기준으로 낮다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저렇게 해서 어큐뮬레이션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걸 뒤집어서 나중에 MOS인데 S가 N타입이면 아마 그림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이 플러스 Q고 이 반대편에 여기에 마이너스 Q 모인다라고 하고 반도체가 N타입이고 그럴 겁니다. 일단 두 개 한꺼번에 이해하면 머리 터지니까 이 반도체가 P타입인 N타입 트랜지스터 기준으로 일단은 가겠습니다. 자, 어큐뮬레이션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이 바로 뒷슬라이드에 이 어큐뮬레이션 모드이죠.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보다 더 낮을 때, 그죠? P타입이고 그때 보세요. H 플러스 홀이 모여 있고 반대편에 전자가 더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요 X 방향을 따라서 요거죠. 요렇게 잘라서 요 X 방향을 따라 벤 다이그램을 정말 꼼꼼하게 그린 게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감상을 하면서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어큐뮬레이션 모드의 어, 정확한 밴드 다이어그램을 여기 그려뒀는데요. 뭐 이미 이 슬라이드에 왔으니까 잠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MOS 방향, X 방향을 따라서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요 방향입니다. 아까 본 대로 이게 메탈이지만 진하게 도핑한 M 플러스 폴리실리콘을 썼으니 ECEV 밴드갭을 가지고 있고 페르미 레벨 메탈 쪽이죠. EFM 이 컨덕션 밴드에 거의 달라붙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보면 이거 P타입이니까 EFS가 그림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보다 하단부에 있고 뭐 눈으로 봤을 때 한 10에 16승, 17승쯤 도핑된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 쪽에 지금 플랫밴드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인가했기 때문에 메탈 쪽의 페르미 레벨이 여기에 있고요. 반도체 쪽의 페르미 에너지 레벨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서로 미스얼라인이 돼 있죠. 만약에 EFM과 EFS가 같은 선상에 있었으면 이건 더블 이퀄리브리엄 상태일 텐데 지금 여기 그려둔 거는 EFM과 EFS가 다릅니다. 그 다른 정도가 여기 표시돼 있죠. 여기 보세요. 그죠? 그게 내가 인가한 전압인데 이게 지금 음의 방향이라서 이게 반도체 쪽이 P타입이면 엠모스라서 플랫밴드가 음이고 게이트 전압은 플랫밴드 전압보다 더 낮은 거니까 더 음이라서 네, 일단 크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쓴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옥사이드 쪽에 이런 윗방향,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런 밴딩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얘는 직선이고요. 얘는 곡선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도 설명했죠. 옥사이드 쪽은 차지가 없습니다. 절연체죠. 이상적인 모스캡이라 옥사이드의 노 차지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에는 차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라고 물으면 이온화된 불순물 때문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V악스 옥사이드의 전압 강화가 이뤄진 거는 요 끝에서 끝까지니까요. 여기 표시돼 있죠. 여기서 그리고 요 위에서부터 요 밑에까지 표시돼 있는데 상당한 양이죠. 왜냐하면 절연체니까 전압 강화를 많이 먹습니다. 저항으로 따지면 저항이 큰 놈이라서 뭐 전기회로 시간에 배운 대로 직렬 연결된 뭐 저항 두 개가 있으면 저항이 큰 놈에게 전압이 더 많이 배분되죠. 반도체 쪽도 휘긴 휘는데 이쪽에 너무 복잡해서 저자가 이 뒤에다가 표시했습니다. 요 끝자락 있죠, 요 표면. 요 끝자락을 쭉 당겨와서 여기서부터 요 벌크 영역의 컨덕션 밴드까지 요 차이 표시하기 어려워서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표시했고 요 큐파이스인데 너무너무 작아서 거의 0이다라고 표시했습니다. 이걸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여기 있는 홀이 이쪽으로 모여들어서 여기는 사실상 플러스 전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게 되고 게이트에서 쳐다봤을 때 이쪽 옥사이드 하단부는 사실상 플러스 전하가 너무 많으니 도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간 게이트 전압은 죄다 옥사이드에 다 간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이 S는 거의 0이다라고 답이 나온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내가 모스 시스템에서 게이트의 볼티지 전압 강화는 플랫밴드 일단 주고 V악스랑 하이에스다라고 했는데 이 값이 사실상 0이니까 그냥 아예 안 썼습니다. 됐죠?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 게이트 전압은 플랫밴드 전압에다가 옥사이드의 전압 강화만 줘도 거의 다 맞습니다. 뭐 뉴메리컬한 에러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게 지우고 그것도 지난 시간에 모스 벤 다이그램 그릴 때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설명했던 건데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자가 느끼는 에너지 배리어죠. 사실 이거 근데 이거 왜 안 지워지지?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를 됐다. 원래는 여기 있는 요 놈이 여기 전자가 있으면 에너지를 받아서 네, 여기 들어가면 요 방향 전기장이 있으니 뭐 하여튼 넘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오른쪽 편에다가 전자가 느끼는 장벽을 설명하려니 좀 그림이 너무 오른쪽에 뭘 많이 그려놔서요. 저자가 여기다 그렸습니다.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자가 바라보는 MO, 이 M이 사실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실리콘과 옥사이드 사이의 장벽. 앞에서 모스 벤 다이그램 그리는 가이드라인에 하나 네 번째인가 있었는데 그 장벽을 이 책에서는 왼쪽에다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EF 컨덕션 밴드 엣지에서부터 옥사이드 엣지까지 여기입니다. 3.1 일렉트론 볼트 표시된 거고요. 그다음에 요만큼이 밴드갭이 있고 1.1 밑에 홀이 느끼는 또 장벽 요만큼 장벽이 있다라는 거 4.8 표시한 겁니다. 거의 다 완벽하게 그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벤 다이그램은 다 그렸고 그다음은 이런 질문입니다.
야,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띤 H 플러스가 많이 모였는데 도대체 몇 개나 모입니까? 뭐에 따라서요? 내가 게이트 전압을 얼마 주느냐에 따라 여기 대전되는 모여 있는 어큐뮬레이티드 되어 있는 홀의 뭐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공학을 하니까 그 정확하게 숫자로 좀 얘기해 주세요. 많이 모였다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대전된 전하량은 보통 Q라고 쓰고 이게 모드가 동작 모드가 어큐뮬레이션이라서 ACC라고 밑에 첨자를 썼습니다. QACC를 계산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는 지금 모스 캐패시터 단면을 보지만 실제로 웨이퍼 위에 만들어지는 그 모스 캐패시터는 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스와 위스를 길이, 랭스, 혹 위스입니다. 위스, 여기 랭스입니다. 내가 써주는 이유가 제발 저거 위드스라고 발음하지 마요. 정말 콩글리시입니다. 위스, 네. 위드스 아니에요. 위스, 랭스입니다. 랭스. 번데기 발음, 랭스. 자, 랭스 위스로 표현을 하고 이걸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반도체 칩 설계하는 엔지니어는 요렇게 설계 도면에 그립니다. 요것만 그려주면 요 길이하고 요 L과 W만 자기가 가로로 얼마나 이렇게 쭉 드래그 해가지고요. 이 길이만 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 하단부에 옥사이드 층이 이렇게 깔리게 되고 그 밑에 반도체가 있고 네, 모스 캐패시터의 단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윗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면적당입니다. 단위 면적당 몇 쿨롱이 생기느냐입니다. 우리 위에서 안 내려다보고 전면부에서 웨이퍼 잘랐을 때 크로스 섹션을 보죠. 단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그림 자체는 단면이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위에서 내려다볼 때 그 면적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몇 쿨롱이 모여 있을까? 그걸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은 뒤에 L과 W 곱하면 총량이 쿨롱 단위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할까? 이제 이게 숙제죠. 어떻게 구할까? 어떻게 구할까인데 이렇게 전압을 줘서 전하를 띤 입자가 어떻게 모이고 뭐 밀려서 나가고 이런 현상들은 어, 뭐 수백 년 전부터 정립되어 온 학문이죠. 전기자기학에 다 답이 있습니다. 전자기학이죠. 원래는 전기학이 따로 있고 자기학이 따로 있는데 맥스웰 선생님이 집대성을 하죠. 맥스웰 이케이션을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전기와 자기는 같이 커플링 되어서 락인 되어서 묶여 있는 거고 이 자연 현상을 이제 다 이해하신 겁니다. 전기자기학 책에 있는 어, 총 네 가지 법칙 중에 그 첫 번째입니다. 가우스의 법칙이고 이미 비엔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전기장의 변화량은 그 전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의 전하 밀도가 얼마 있느냐 거기에 비례하게 되고 비례상수가 그 전기장이 형성된 공간의 소재의 유전상수값하고 뭐 관계 있다 이런 얘기였죠. 우리는 복잡한 3차원 공간에 이 가우스 법칙을 쓰려면 벡터라고 하는 수학 도구를 들고 와야 됩니다. 뭐 머리 터지잖아요. 골 아파요, 벡터로 하려면. 전기자기학 책은 벡터로 설명합니다. 전기자기학 수업을 내가 한 적은 없지만 그 챙이나 헤이트라고 하는 두 분이 쓴 교과서가 가장 우수하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챙이 쓴 책은 좀 어렵고요. 헤이트가 쓴 건 상대적으로 좀 쉬운데 뭐 둘 다 뭐 공부해두면 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자기학 책은 그 두 분의 저자가 쓴 책이 가장 유명합니다. 나도 책 하나 써서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다. 전자기학 책을 그렇게 잘 쓰신 분 찾기 어려운데 아무튼 전자기학 수업에서 또 공부하면 되고 전자기학은 사실 공무원 시험 그 문제 교과목이기도 해서요. 유튜브나 뭐 저기 노량진 학원에 가도 막 전자기학 강의하는 강사분들도 많으니 뭐 여기저기서 자료 가지고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돌아가서 이 가우스의 법칙을 모스 캐패시터에 적용할 겁니다. 뭐 어디다 적용할 거냐? 그 식을 보세요. 이게 가우스 법칙 식인데 이게 한 번에 보면 이게 뭐예요라는데 자, 봅시다. 내가 풀고자 하는 게 얘입니다, 얘. 네. 그래서 이게 전하량이죠. 이 전하량 때문에 요, 요 방향으로 지금 전기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 옥사이드를 주인공으로 봐서 옥사이드 표면에 붙어 있는 전하량이 QACC입니다. 옥사이드 쪽에 있는 전기장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 때문에 오죠. 그래서 그 양이 QACC입니다. 그래서 전하량은 전기장에 비례합니다. 맞아요. 전하량이 많이 모여 있으려면 전기장 세게 가면 됩니다. 즉 전압차 많이 주면 그 캐패시터 양단에 전하량 많이 모이잖아요. 그
그 내용을 여기다가 가우스의 법칙을 써서 쓴 건데 이게 부호가 왜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이 옥사이드 쪽에 전기장 방향은 요 방향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를 플러스 방향으로 봤기 때문에 전기장하고 요 대전된 전하는 홀이니까 양수잖아요. 부호가 안 맞죠? 얘는 음이고 얘는 양이니까 그래서 맞추려고 마이너스를 쓴 겁니다. 이게 만약에 벡터였으면 좀 더 복잡한데 우리는 위아래 방향, x 방향만 생각하기 때문에 부호만 잘 끌어오면 됩니다. 이때 비례상수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유전상수 값입니다. 옥사이드인데 보통 SiO2로 쓰기도 하고 뭐 악스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이 가우스의 법칙의 식이고요. 이로부터 야 그러면 나는 지금 전기장이 아니고 전압을 가하잖아. 그래, 네가 가한 전압은 그 전기장의 정의가 옥사이드층의 전기장은 그 전압차가 얼마고 거리가 얼마냐 이런 컨셉이니 자 그럼 너가 쓰는 옥사이드의 두께를 여기 피에레 선생님 책은 X 낫이라고 했는데요. 보통 뭐 모든 논문이나 뭐 산업체나 내부적인 문서들을 보면 X낫보다는 TAX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씁니다. thickness of oxide인데 뭐 TAX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오긴 하는데 뭐 일단 책에 쓴 거대로 썼습니다. X낫이고 그다음 내가 인가한 전압은 아까 말한 대로 옥사이드 양단에 인가된 전압이니까 V악스입니다. 그래서 V악스는 네, 요 놈을 요로 땡기면 요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어, 여기 있는 이 악스를 이렇게 정의한 걸 여기다 때려 넣읍시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Q ACC 나누기 입실론 SiO2고 곱하기 X 낫인데 요 놈 있잖아요. 요 놈. 마이너스 QACC는 여기 그대로 왔고요. 요 놈은 나누기 살리면 요 X 낫이 분모로 내려가면 되죠. 그러면 X 낫분의 입실론 SiO2가 분모에 있고 이게 마이너스 QACC 이렇게 되잖아요. 요 놈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단위 면적당 캐파시턴스로 정의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으니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여기 면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 볼 때 이 아래쪽에 결연체가 있으니 저 옥사이드가 만드는 카파시턴스 값, 카파시턴스의 C를 따와서 얘는 이 두께죠. X낫. 그다음에 이 옥사이드의 유전상수값 입실론 SiO2가 있고 그다음 요 위에 있는 단면적을 A 또는 랭스 곱하기 위스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는 뭐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죠. 근데 얘를 요 뒤로 분모로 내릴 겁니다. L 곱하기 W를. 그래서 요 옥사이드 값은 패럿이고 요 밑에 단면적은 제곱 센티미터를 씁니다. 디바이스에서는 길이, 면적, 부피 전부 다 센티미터 기반으로 씁니다. 뭐 별말 안 하면. 그래서 페러퍼 센티미터, 스퀘어 센티미터 요 단위를 기준으로 옥사이드 캡은 요렇게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입실론 SiO2를 C악스라고 바꿔 쓸 거고 그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V악스는 마이너스 QACC 나누기 C악스인데 이게 캐패시터 공부만 하면 나오는 식이죠. Q는 CV, 전하량은 캐파시턴스 곱하기 전압차 V. 요런 식의 형태가 여기에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V악스는 마이너스 QACC 나누기 C악스. 어떤 전압이고 어떤 캡이고 어떤 전하량인지 명확히 해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 밑줄 친 식으로부터 QACC는 하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넘기고 C악스도 넘겨주면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요. 얘가 V악스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바꿨었어요? 근데 앞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쓰기라고 했잖아요. 근데 V악스는 하고 씁니다. 그럼 V악스는 VG 빼기 VFB입니다. 물론 여기 엄밀히는 뒤에 파이 S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거의 0이라고 했죠. 왜? 이 밴드 밴딩이 얼마 안 돼요. 요거를 딱 기억하고 D 슬라이드로 가면 뒤에 친절하게 한 번 더 써뒀습니다. 그래서 요 V악스 자리에 VG 빼기 VFB를 넣은 겁니다. 근데 알다시피 지금 우리 VG는 플랫밴드보다 더 낮은 전압을 인가한 것이니 이 값은 음입니다. 그래서 얘는 음입니다. 캡은 양이죠. 얘 음수죠. 음이니까 토탈은 양입니다. 실제로 어큐뮬레이션 된 거 H 플러스가 만든 거니 양입니다. 그래서 원 디멘저널한 X축 방향에서 보호도 다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가장 하단부에 있는 겁니다. 모스 캐패시터에 어큐뮬레이션 모드 동작을 할 때, 즉 게이트에 인간 메탈 쪽에 인간 전압이 플랫밴드 모스 시스템이 가지는 개의 고유의 플랫밴드 전압이 있을 겁니다. 이함수 차이죠. 메탈과 반도체. 이상적인 모스캡의 경우에 한해서요. 그럴 때 게이트 전압 VG가 플랫밴드 전압보다 낮은 경우 동작은 어큐뮬레이션 모드로 동작하고
실제 모스 캐패시터의 MOS의 S 쪽 옥사이드 하단부에 대전되는 총 전하량은 단위 면적당 몇 쿨롱이냐?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VFB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식의 형태는 Q는 CV입니다. 머릿속에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accumulation일 때 Q는 QACC고 C는 옥사이드의 캡이니까 CX고 전압 V는 내가 얼마의 전압이 옥사이드 캡의 모스 캡인데 그 옥사이드가 절연체니까 VX가 뭐지? 계산해 보면 항상 머릿속에 모스에 대입되는 저기 인가하는 전압은 게이트 전압이고 플랫밴드 기준으로 Vx 더하기 파이 S다라고 생각하고 어큐뮬레이션일 때는 얘는 0, 얘 있고 그다음 얘 있고 하니까 내가 여기다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Vx니까 VG 빼기 VF에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머릿속으로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도 되고 모르겠으면 또는 까먹을 것 같으면 외우세요. 안 외워지면 백지에다가 QACC는 마이너스 CX 곱하기 VG 마이너스 VFB 20번 이상 써보세요, 손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30초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암기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큐뮬레이션 모드에 대한 상세한 얘기였습니다. 여기 앞에 서머리 슬라이드에서는 대충 개형만 그렸지만 뒤에 슬라이드에서 상세하게 어떻게 벤 다이그램을 그려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했고 요 Q도 QACC라고 했고 그 값이 마이너스 CX VG 마이너스 VFB라고 명확히 식까지 유도했습니다. 두 번째 다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게이트 전압을 이번에는 플랫밴드보다 아까는 낮았는데 이번에는 높일 겁니다. 근데 편의상 아까 플랫밴드가 한 마이너스 뭐 0.9V쯤이라고 하면 얘가 뭐 마이너스 0.5도 맞는 얘기지만 요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양의 전압으로 해서 일단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준이 되는 게 가정 좌측에 있는 이 그림이죠. 여기서 게이트 전압, 여기다 인가하는 전압이죠. 요 놈을 이번에는 양수로 가니까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 전압이니까 끄집어 내리겠습니다. 얘는 잡아서 내리고요. 너 둘은 올라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이쪽 EFM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쪽 EFS가 있으면 요 사이에 요만큼의 갭이 있는데 이게 QVG입니다. 이건 양수겠죠. EFM에서 EFS를 빼면 될 겁니다. 자, 저 에너지 차이가 QVG만큼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상황일 때 옥사이드라는 절연체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어떻게 전하가 대전될까를 상상해 보면 됩니다. 먼저 이게 MOS인데 여기가 지금 P타입이잖아요. 그럼 홀인데 홀은 무조건 위로 올라가려고 하죠. 원래는 이렇게 빳빳하게 펴져 있을 때는 서피스에 있는 홀이나 저 벌크에 있는 홀이나 같은 에너지 선상에 있어서 뭐 그냥 서로 레터럴하게 이동만 하지 한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뭐 성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큐뮬레이션일 때는 여기 있는 홀하고 여기 있는 홀이 있으면 얘 홀은 여기 빈자리 있네 하고 가려고 성향하죠. 그럼 나도 갈래 하고 모였죠.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이쪽 마이너스를 줬다면 전압을 이번에는 내려서 플러스 전압을 가하니 홀 입장에서는 안쪽으로 밀려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즉 안쪽에 더 낮은 에너지 스테이트의 빈자리들이 밸런스 밴드 탑 쪽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있는 홀들은 밀려 나갑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여기 플러스가 있으니 여기 플러스 있는 놈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밀어내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옥사이드 반도체 계면에 있던 홀은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상황이구나. 그럼 뭐 홀이 떠나고 나면 뒤에 누가 남지? 이거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 했던 질문입니다. P에 있던 홀이 N하고 접합하면서 PN 접합 만드는 순간 P에 있던 홀은 N으로 농도차 때문에 홀이 N으로 인젝션 돼서 넘어가죠. 그 결과물은 네, 공핍층이었고 공핍층에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그 원인은 도펀트 때문이죠. P타입은 억셉터. 억셉터는 전자를 받아들이니 얘는 음의 전하를 띠는 놈입니다. 결국은 요 표면에 음의 전하를 띤 영역들이 다수 생깁니다. 왜? 홀이 떠나서요. 원래는 중성인데 홀이 갔어요. 홀 왜 갔죠? 하면 네가 플러스 전압을 가했잖아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간 전압 전기 에너지 때문에 얻어진 결과물은 옥사이드 하단부에 음의 전하를 띤 억셉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홀이 벌크 영역 안으로 밀려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 밴드가 휘어져 있는 요 부분, 네. 요만큼 자르면 요 빗금친 요 공간만큼이 요렇게 아래쪽에 매칭이 되어서 전하를 띤 영역 마이너스 Q로 등장합니다.
얘는 아마 뭔진 모르지만 함수식으로 쓴다면 벌크 영역의 억셉트의 양하고 연관된 어떤 이퀘이션일 겁니다. 상세한 식은 뒤에서 또 디벨롭해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전하를 상쇄하기 위해서 플러스 전하가 생기겠죠. 이게 메탈인데 이게 플러스 어디 있습니까? 하면 전자가 상대적으로 밀려가서 플러스 전하량이 보일 겁니다. 뭐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에 Na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니까 너 전자지 마이너스지 너 나가 하고 밀어서 이렇게도 설명해도 될 겁니다. 이럴 때 이 원래 여기 있던 홀이 이쪽으로 밀려 나가고 얘는 홀이 사라지니까 홀이 고갈되는 거죠. 그래서 디플릿 되었다. 그래서 디플리션 영역이다. 동작도 디플리션 모드로 한다.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밴드 다이어그램 자세히 한번 봅시다. 여기는 EC, EI, EF 반도체죠. 그다음 EV 순서로 그려져 있는데 이 부분 보세요. 그다음 벌크 영역 쪽하고 비교해 보세요. 벌크 쪽은 EF가 미드갭보다 밑이라서 분명히 P타입이에요. 홀이 많을 거예요. 근데 표면 쪽 보세요. 밴드가 휘어 있다 보니까 페르미 레벨이 미드갭에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홀의 양이 작다라는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밴드 다이어그램도 지금 물리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상세하게 이 디플리션 모드로 동작할 때 이 밴드 다이어그램 상세히 어떻게 그려야 되고 또 여기 뭡니까? 뭐 되고 있지. 어, Q 값은 이제 디플리션이니까 이걸 Q 대비라고 할 겁니다. 이건 또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뒤에 가서 상세히 봅시다. 여기입니다. 자, 디플리션 모드. 네, 일단 기준이 되는 거는 메탈 쪽은 N 플러스 폴리실리콘이고 반도체는 P타입인 N모스 캐파시터, N타입 캐파시터 경우입니다. 인간은 전압은 요 범위 아니고 편의상 일단은 요게 양수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은 여기 양의 전압이 인가되어서 반도체 쪽의 홀을 밀어내어서 이 전자 아니에요. 이거 Na-예요. 이온화된 저기 억셉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죠. 실리콘 표면, 옥사이드 하단부에 있는 실리콘 표면, 요 빨간색 칠한 요 라인입니다. 얘는 고갈될 겁니다. 뭐가요? 움직일 수 있는 캐리어인 홀이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은 서피스 차지입니다. 표면에 대전되어 있는 차지는 이게 0이 아닌 값이 왜 생기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온화된 도판트 여기 P타입이니까 억셉터일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X축 요 방향 X축 놓고 벤 다이그램을 그립시다. 보세요. 아까 봤던 그 그림인데 여기 EFM 보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쪽 EFS 있습니다. 요 둘 사이가 지금 얼라인이 안 돼 있죠. 정렬이 안 돼 있다는 거는 그 차이가 여기 표시돼 있죠. 내가 인간 전압 QVG 에너지만큼 지금 비틀어져 있는데 메탈이 더 아래쪽이니까 메탈이 더 양의 전압입니다.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음의 전압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쪽은 플랫 밴드 대비 위로 올라가는 툭툭 쳐서 올렸으니까 위로 밴드가 휘어져 있는 형상입니다. 저거 아마 2차 함수로 설명할 수 있고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P 타입 쪽이 N 쪽 쳐다볼 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불룩 내려가는 그 모양입니다. 옥사이드는 이번에는 아까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랑 정반대죠. 왜냐하면 옥사이드의 메탈 쪽 방향이 요 부분이 더 플러스 전압이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는 방향이 플러스 전압이니까 아래쪽에서부터 출발해서 낮은 전압 위로 들려 올라간 모습입니다. 옥사이드 안은 현재 아무런 차지가 없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렸습니다. 나중에 옥사이드 안에 전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하가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어요라고 한다면 아마 이 문제는 이렇게 배가 블루카 아래로 쳐져 있는 요런 곡선으로 그려야 마땅할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PN 다이오드 때처럼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상적인 것만 합시다. 자, 그다음에 요 끝에서 끝까지 V악스 됐고 요거 설명했고 그다음 서피스 포텐셜도 요렇게 벌크 영역 쪽하고 요 표면 쪽하고 얼마나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습니까? 그 양이니까 요 끝에서 요 끝까지 요만큼이죠. 그게 Q 파이 S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밸런스 밴드 휜 걸로 설명했는데요. 뭐 EC나 EV나 다 똑같은 실리콘이니까 휜 정도는 뭐 어디를 보건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W 이게 이제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도 이제 공핍승의 법 W 해서 XN과 마이너스 XP의 합으로 설명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OS 반도체 실리콘 쪽의 표면에 얼마나 이렇게 밴드가 휘어 있느냐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것도 PN 다이오드 할 때
P 쪽 얼마나 휘고 N 쪽 얼마나 있는지 계산했던 그걸 또 들고 올 겁니다. 그다음에 뭐 4.8, 3.1은 또 등장하지만 요 밸런스 밴드 엣지에서 옥사이드의 요 밸런스 밴드 엣지까지 이거 홀이 느끼는 장벽이고 그다음에 전자가 느끼는 건 여기랑 요 지점이겠죠. 근데 이 표시하기가 애매해서 이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얘랑 얘의 갭으로 쓴 겁니다. 뭐다 벤 다이그램 깔끔하게 그린 거 설명 다 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풀겠습니다. 정량화된 식으로. 공핍층의 폭 W부터 한번 구해볼 거고요. 뒤에 가보면, 여기 그 Q 뎁도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서피스 포텐셜 얼마나 반도체 쪽에 휘어 있는지도 정량화해서 풀 거고요. 여기까지가 디플리션 모드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레스홀드 전압 좀 이해하려고 한 거니까 이 세 장을 또 가봅시다. 공핍층 디플리션 위스 계산해 봅시다. 이거 사실 PN 다이오드랑 뭐 MS 샤키 다이오드 할 때 뭐 늘 나왔던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잘 공부했던 학생이면 이거 뭐 별거 없네요라고 느낄 겁니다. 봅시다. 또 쓸 겁니다.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 실제는 이렇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가정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아서 지금 또 도입할 겁니다. 디플리션 어프락시메이션 좀 자세히 여기 서술된 게 그겁니다. 실리콘 쪽에 MOS에서 S에 옥사이드하고 접하는 접합면 서피스는 이 모바일 캐리어 이거 P타입이니까 홀이죠. 홀 다 날아갈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만 딱 날아가고 그 이후부터는 안 날아간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뎁스 W까지만 홀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돌아오면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이에요. 여기까지만 여기 요 구간은 노 홀이고 요 구간은 예스 홀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뭐 칼로 물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아서 이런 어프락시메이션을 쓰자는 겁니다. 피앤 다이오드 할 때도 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 그럼 그 공핍층 영역 내에 그 이제 여기 구간을 정할게요. X 0부터 W인데 앞에 벤 다이그램을 돌아가면 요 지점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해서 여기를 x 이퀄 0이라고 할 겁니다. 우리 PN 다이오드 할 때는 물리적인 접합면을 x 이퀄 0이라 했는데 모스 시스템에서는 특별한 말 없으면 보통 OS 개념 개면 서피스 스테이트 서피스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걸 플러스 x라 보고 요 공핍층 끝나는 쪽을 x 이퀄 w라고 해서 요 구간 안을 공핍층 영역이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 안에 전화 밀도는 어떻게 쓸까요? 근데 반도체 뭐 별말 안 하면 유니폼하게 도핑됐으니까 도핑에다가 도펀트 그 도핑 컨센트레이션에다가 마이너스 Q를 곱하면 전하 밀도가 나올 겁니다. 이거 혹시 모를까 봐 단 한 개당 전하량이 이게 스몰 Q죠. 그다음에 도펀트는 단위 부피당 몇 개냐죠. 그래서 둘을 곱하면 단위 부피당 전하량 즉 차지 덴서티 전하 밀도가 나옵니다. 부호는 이게 억셉터가 음으로 전화 그 대전되니까 마이너스 앞에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NA는 그냥 크기만 들고 오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공핍층 안에 또 유효하게 항상 쓸 수 있는 멋진 방정식이 하나 있죠. 뭐 전자기학 책에 나오는 거죠. 가우스의 법칙. 그 가우스의 법칙을 수학자가 만든 게 포화송, 수학자가 쓴 포화송의 방정식. 요거였죠. 또 p 다이오드 공부할 때 늘상 썼던 겁니다. 전기장의 변화량은 전하 밀도하고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유전 상수다라고 했습니다. 이 미분의 형태로 쓴 거고 이때 요 차지 덴서티 자리에 위에서 디벨롭한 마이너스 Q&A를 대입한 겁니다. 같은 구간 안에서만 쓸 겁니다. 자, 1호부터 우리 뭐 PN 다이오드 할 때 했었죠. 요거 양쪽 적분하면 전기장 나오고 그럼 그 전기장은 사실은 포텐셜 전압값을 미분한 거니까 여기서 한 번 적분해서 전기장 얻은 다음에 얘를 또 한 번 더 적분하면 결국 포텐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얻는 포텐셜은 뭡니까? 지금 관심 있는 영역 이거 세미컨덕터 영역 아닙니다. 세미컨덕터 안에서 MOS 시스템에서 볼티지 드랍 포텐셜이 어떻게 변했느냐는 V라고 뭐 개념적으로는 썼지만 이 V는 MOS 시스템에서 파이 반도체 실리콘이라고 쓰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S입니다. 여기 나오죠. 위에 있는 이 식을 두 번 적분하면 파이S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 맨날 했죠.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그죠? 그렇게 해서 두 번 미분하면, 아니, 적분하면 이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이건 이제 경계 조건 쓴 겁니다. 경계에서 뭐 일렉트릭 필드 X 이퀄 0에서 X 이퀄 W에서 쓴 겁니다. 여러분 책에
요 과정이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주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딱 쓰고 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요 슬라이드의 제목인 W를 계산할 수 있는데 식을 이게 느껴보세요. 야, 이거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그 공핍층의 폭은 XN하고 XP의 합이었죠. 물론 뭐 이게 음이면 절대값 쳐서. 그때 분명히 루트에 Q 2분의 2 입실론 실리콘에다가 NA분의 1 더하기 ND분의 1 쓰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VBI 빼기 VA 이거 썼던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루트 안에. 근데 그건 PN이니까. 근데 여긴 지금 P만 있죠. 그러니까 이게 ND가 사라질 것 같고요. 이 D는 뭔가 전압의 역할을 하는 건데 얼마나 PN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이 인가됐느냐인데 지금은 MOS에서 반도체 쪽에 얼마의 전압이 인가됐느냐니 요 괄호 VBI 빼기 VA 자리에 파이 S가 들어가겠구나. 그래서 여기 보세요. 파이 S 있고 NA 분의 1 들어있죠. 그래서 PN 다이오드 공부할 때 공표층의 그 식이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PN 다이오드 때 저 이퀘이션식 공표층의 폭은 루트 2 입실론 나누기 Q 곱하기 불순물의 농도분의 1 각각 영역 한 다음에 더하고 곱하기 인가한 전압 이 컨셉만 잘 머리에 넣으면 모스 캐패시터도 식이 똑같네. 그래서 금방 암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W 계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얼마나 이렇게 공핍되는지 그 W 계산 앞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그 공핍층 안에 여기 대전되어 있는 총 전하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실 Q뎁은 여기 있죠. 실리콘 안에 집적되어 있는 차지 덴서티를 의미한다. 이게 단위 면적당이라서 이렇게 디벨롭하면 LW 나눈 겁니다. 단위 면적당 몇 쿨롱이 있느냐인데 이게 균일하게 도핑된 P타입 실리콘이라서요. 사실은 요 W 알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도핑의 양을 알면 Q뎁 금방 계산합니다. 왜냐면 이 단위 한번 보세요. 한 개당 전하량에다가 단위 부피당 몇 개가 있느냐고. 근데 그 두께가 몇 센티미터인지 아니까 이렇게 날아가고 이렇게 제끼면 지금 요 깊이 방향은 했잖아요. 부피에서. 그럼 남은 거는 요 L과 W 디멘전밖에 안 남죠. 그래서 단위 면적당 쿨롱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요식. 네, 이게 반도체가 유니폼하게 도핑됐기 때문에 Q뎁 계산하는 건 진짜 식은 죽 먹기입니다. 이러고 나서 앞에서 계산한 W 값 있죠. 루트 입실론 2Q 아니 그 있죠. Q분의 2 입실론 그 복잡한 거. 요거 요식 요거 딱 들고 들어와서 디슬라이드에 여기다가 대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을 쓰면 반도체에 인가된 전압하고 반도체 영역 쪽에 디플리션 영역에 얼마의 전하량이 있는지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 위에 거 설명하러 갑시다. 이것도 어큐뮬레이션 모드 할 때랑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디플리션 모드라서 아까는 QACC였는데 이번엔 QDEV일 뿐입니다. 부호를 한 번 더 챙겨보면 이번에는 아까도 여기 마이너스 있었던 게 기억날 텐데 뭐 부호 바뀌었는데 이 마이너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일렉트릭 필드 옥사이드 방향 위에다 플러스 전할까 해서요. 얘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 마이너스 죽어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썼던 식 모양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V악스는 단위 길이 이 전기장, 옥사이드의 전기장은 단위 길이당 전압차니까 네, 이것도 앞에 있었던 거 그대로고요. 요 위에 있는 거 여기 Q 입실 E 악스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C 악스는 아까 말한 대로 X납분의 입실론 SiO2 단위 면적당 캐파시턴스 값입니다. 이거 뭐 책에 따라 에어리얼 캐파시턴스라고 하기도 하고 캐퍼 뭐 스퀘어 센티미터, 캐퍼 에어리아 뭐 이렇게도 영어 단어로 씁니다. 뭐 어쨌든 다리 면적당 캐파시턴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C악스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디플리션 모드일 때 내가 게이트에 이렇게 전압을 딱 주면 배운 대로 플랫밴드 일단 가고 옥사이드랑 반도체 나눠줍니다. 근데 이 V악스가 요거잖아요. 걔가 이거라면서요. 빼기 Q뎁 나누기 C악스. 근데 Q뎁이 뭐라고? 여기 들어가려고 Q뎁이 얘잖아요. 얘를 잡아 여기 넣어요. 그럼 마이너스 죽고 루트 해서 나누기 C악스 하면 돼요. 루트하고 나누기 C악스 돼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썼더니 야 이제 디플리션 모드일 때 내가 게이트의 전압을 가하면 반도체의 전압 강화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함수식으로 나옵니다. 게이트의 인가한 전압하고 파이 S하고 요 둘 사이에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이퀘이션으로 풀어낸 겁니다. 됐죠?
이거는 뭐 파이 M과 파이 S의 차이죠. 이상적인 모스캡일 때. 얘는 옥사이드 저기 X악 분의 입실론 SiO2니까 옥사이드 두께, 띵니스만 알면 알 수 있는 값이고 이건 내가 도핑했으니까 아는 거고. 네. 그래서 내가 전압을 인가하면 측정하는 거죠. 아는 값이죠. 얘는 내가 제조 공정할 때 어떤 소재를 썼는지 알죠. 물론 이 파이에스는 또 이 NA의 함수이기도 할 겁니다. 메탈은 N 플러스 폴리실리콘이니까 뭐 웬만하면 진하게 충분히 도핑만 됐다라고 확인만 되면 전자 친화도 값이죠. 이 낫 빼기 이쓰죠. 모르는 거 파이에스 모르고 식 하나니까 그냥 1차 방정식 풀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파이 루트 파이에스를 t라고 두고 얘는 t 제곱이라 두면 그냥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쓴 겁니다. 아까 앞 슬라이드에 있는 앞에식. 여기서 요 루트 얘를 루트 파이 s의 전체 제곱이라고 보면 이 이퀘이션에서 내가 풀고 싶어 하는 파이 s는 일단 루트 파이에 대해서 풀면 됩니다. 이제 근의 공식 쓰면 됩니다. 2차 방정식 해 구할 때 쓰는 근의 공식. 그래서 근의 공식 써서 식 바로 쓰고요. 이 내가 뭐 루트로 필요한 건 아니니 양변을 이렇게 제곱을 때려서 네, 마지막 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서피스 포텐셜은 하고 예, 요 게이트 전압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식을 뒤집어서 쓴 겁니다. 요 위에 있는 식이나 아래 있는 식이나 똑같은 식입니다. 그냥 VG는 하고 정리한 게 위의 식이고 파이 S는 하고 정리한 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식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풀고 싶어 하는 게 서피스 포텐셜이라서 시험 문제에다가 파이 S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 대입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디플리션 모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얘기를 마쳤습니다. 머리를 잠깐 식힙시다. 이번에 다룰 얘기는 모스 캐패시터의 마지막 동작 모드입니다. 인벌전 모드인데요. 이 인벌전이라는 단어는 뭔가 반전되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무엇이 반전되길래 이런 단어를 들고 왔을까를 예의주시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내가 인가하는 게이트 단의 메탈 쪽이죠. MOS에서 M에 인가하는 전압값, 게이트 값에 인가된 전압값이 이번에는 가장 우측에 있는 요거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만 얘보다 더 클 때, 더 높은 수준의 게이트 전압을 인가했을 때 모스 캐패시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인데 먼저 밴드 다이그램 보면 요게 이제 메탈 쪽이죠. 그러니까 EF 메탈 쪽이고 얘가 EF 반도체인데 이미 요 갭이 QVG인데 그 크기가 QVT보다 월등히 크게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옆이랑 비교해 보면 옆은 요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요 크기하고 요 크기하고 비교해 봐도 네, 확 차이 나는 걸 눈에 보이게 그렸습니다. 아까 전에 얘도 양수였지만 얘가 뭐 예컨대 한 0.5V면 지금 VG를 아까는 한 0.1V 인가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0.5를 넘어서는 수준 뭐 한 0.8V 인가했다고 하면 훨씬 더 요 놈을 잡아서 많이 내려야 되고 요 놈은 잡아서 많이 올려야 되니 요 휘는 정도가 훨씬 이렇게 급경사를 만들어내겠구나 하고 상상될 겁니다. 그 결과물이 여기 오른쪽 그림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의주시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역시나 옥사이드와 반도체의 서피스 요 부분입니다. 요 라인, 요 라인. 자, 이 라인 한번 자세히 보는데 한 가지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이 요 점 찍은 데를 한번 잘 보세요. 무슨 변화가 생겼지인데 여기서는 EF 반도체가요, 요 표면에서 EI하고 거의 같아졌죠. 이번에 여기는 표면을 보면 EF 반도체 쪽이 EI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요? 이 서피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벌크 영역은 보세요. 여기는 EF 반도체가 EI보다 작습니다. P타입이니까요. 잠깐만, 이거 벌크 영역에서는 P타입, 이 P타입인데 지금 반도체 표면이 이렇게 된다는 건 이거 우리 공부한 대로 따르면 페르미 레벨이 미드갭보다 위에 있으면 이거 N타입 반도체인데? 이게 N형이에요? 아, P가 N으로 반전됐구나. 뒤집어졌구나. 이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표면에 일어났느냐를 좀 더 뜯어보면 여기에 분명히 공핍증 일어나. 디플리션이 일어나죠. 여기도 밴드가 휘어져 있으니 여기도 디플리션청 유지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Q 그대로 들고 옵니다. 노출된, 즉, 그 원래는 짝진 홀이 있었는데 홀이 다 여기 있던 홀들이 다 안으로 밀려 들어갔죠. 그래서 억셉터가 노출되어서 마이너스 Q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 디플리션 영역에서부터 온 전하량입니다.
근데 너무 강한 전압을 플러스를 메탈에 가했더니 여기에 비록 그 숫자는 작지만 들어있는 녀석들이 전자죠. 그 전자가 요 아래쪽. 전자 입장에서는 내려가는 방향이 에너지가 낮은 상태이니 그쪽을 향해서 몰리게 되죠. 그래서 요 부분에요. 여기 벨리처럼 여기 요 부분 확대해서 그리면 요렇게 있고 요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게 플랫하게. 여기 있던 전자가 요 안으로 쏙 들어옵니다. 여기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OS 계면에 전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모인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페르미 레벨, 반도체 쪽의 페르미 레벨이 미드갭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 차이인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네가 전압을 게이트에 많이 가해서 생긴 일입니다. 많이 안 가했으면 이런 일 안 생깁니다. 자,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 스레스홀드라는 의미, 문턱을 넘어간다는 의미가 P타입이 N타입으로 뒤집어지는 그 순간이구나. 그래서 문턱 전압 갑시다. 문턱 전압의 보통 전자회로 시간에 다루는 트랜지스터, 모스펫의 문턱 전압은 트랜지스터가 오프에서 온으로 될 때 필요한 게이트에 인가해야 되는 최소의 전압을 문턱 전압 값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그 전자회로 책에 나오는 그 정의, 트랜지스터가 켜진다는 정의, 엄밀히는 켜진다는 개념이 없다가 생긴다는 개념이죠. 전류 안 흐르다가 흐른다고 뻥쳤을 거예요. 그 사실 틀린 얘기예요. 서서히 켜져요. 정확한 표현은. 오프에서 온을 된다는 건 전자가 서서히 모여서 쫙 흘러갑니다. 그럼 그런 거죠. 강바닥이 메말라 있을 때 폭우가 내리면 물이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물이 얼마나 흘러야 우리는 물이 흐른다라고 할 것인가라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얼마나 흐르면 흐른다라고 할 건데요? 라는 질문이죠. 똑같습니다. 반도체에서도 MOS 구조에서 반도체 쪽이 P타입인데 N타입으로 넘어갔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원래 P에 뭐 억셉터 양만큼 뭐 10에 15승이라고 합시다. 단위 부피당 10에 15승계의 홀이 있겠죠. 근데 그 홀 대신에 전자가 얼만큼 모여야 우리는 P가 N으로 반전됐다라고 표현할 거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이 여기 나옵니다. 괄호에 됐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인벌전이라는 스레스홀드라는 조건을 설명하는 멋진 명문장입니다. MOS 캐패시터의 OS 계면 서피스가 N타입이 되는데 to the same degree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같은 수준으로 되냐? 벌크 영역에 있는 P타입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는 P타입의 지금 억셉터의 양이 예컨대 NA를 10에 15승만큼 단위 부피당 넣었다라고 하면 이게 홀 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OS 계면에 모여 있는 전자의 농도가 10에 15승은 나와야 우리는 P가 N으로 바뀌었다라고 할 겁니다. 자, 이 얘기를 머리에 딱 넣는 순간, 그러면 아까 전에 요 그림에서 여기 이번 확대를 좀 합시다. 이게 확대가 대로 보면 안 되네. 요거하고 여기 요 차이 있죠? 요게 EF 빼기 EI고 요쪽 편에 여기랑 여기를 보면 얘는 EI 빼기 EF입니다. 9구단 6단 떠올려 보세요. 자, 이쪽은 N형 반도체고 이쪽은 P형 반도체입니다. 두 개의 농도가 같다라고 하고 싶으면 EI 빼기 EF의 그 값 차이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10에 15승이면 A 이게 10에 15승이면 얘는 5, 6, 30이니까 0.3 일렉트론 볼트죠. 그 말은 표면에서 EF는 EI보다 0.3 일렉트론 볼트 높아야 우리는 드디어 메마른 강바닥에 물이 흐르네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찔끔찔끔 흐르는 거는 흐르긴 흘러요. 하지만 흐른다라는 표현 안 할 겁니다. 문턱을 넘지 아직은 않은 겁니다. 문턱을 넘어 갈똥말똥한 거지 아직 넘은 건 아닙니다. 넘는 그 크리티컬한 순간은 전자의 농도가 즉 옥사이드 하단부에 모여 있는 유도된 전자의 양, 내가 플러스 전압 게이트에 전압을 줬는데 그게 문턱 전압보다 살짝 더 크게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문턱 전압을 이 디바이스를 0.5V 인가했으면 나는 0.51V쯤 인가한 거죠. 이럴 때 무슨 일이 옥사이드 하단에 일어나느냐? 네가 쓰는 모스 캐패시터의 반도체 쪽 세미컨덕터의 홀 농도가 10에 15승이면 드디어 요 표면에 모이는 전자의 양이 10에 15승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수학적인 식으로 써볼게요. 뒤에 여기입니다. VG가 VT라고 하는 의미는 서피스에 모인 전자의 농도가 표면에 있는 이 P 벌크라고 할게요. 이 다 벌크 영역입니다. 이거랑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역으로 풀어볼게요. 역으로 푼다는 건 9구단 6단을 풀겠다는 거고, 그럼 전자의 농도는 NI 엑스포넨셜의 EF, 이게 다 서피스죠. 빼기 EI 나누기 KT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NA 또는 P 다 같은 거겠죠? NI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EI 빼기 EF인데 이거 다 벌크 영역 쪽입니다. 나누기 KT입니다. 얘랑 얘랑 식이 둘이 같다라고 하고 싶으면 NI 같은, 아이고, NI는 같은 거고, 그다음에 KT도 다 같은 거고 지수함수 E도 같은 거니 결국은 요 지수에 있는 EI 빼기 EF랑 EF 빼기 EI가 같으면 됩니다. 자, 그 얘기가 어디 갔냐? 그 얘기가 요 얘기입니다. 씨, 이게 왜 같아요? 라고 이제 여기서부터 멘붕이 오는 학생이 있는데, 자, 그 얘기를 한 번에 가면 어려우니까 여기로 가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N 서피스인데 EI 빼기 EF인데 어디 갔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식으로 마지막. 여기로 갑시다. 요거 인벌전 모드일 때 벤 다이어그램 명확하게 그린 건데 요렇게 요, 요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도 요렇게 휘잖아요. 근데 반도체 EFS가 요 위에 있잖아요. 요 지점하고요. 이 아이 요 끝나는 거하고 그 사이가 아까 전에 벌크 포텐셜만큼 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이 아이하고 여기 EF 요 사이가 벌크 포텐셜이라고 오늘 강의 첫 시간 처음 예, 시작할 때 요 얘기를 했었고 요 간극이 지금 예를 들어 여기 P타입이고 억셉트의 양이 10에 15승이면 이거 0.3 일렉트론 볼트일 겁니다. 요거만큼 요 표면의 전자의 농도가 10에 15승이 되려면 EF가 EI보다 얼마나 차이 나야 되겠어요? 요 간극이 얘랑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식 이케이션의 NI 엑스포넨셜의 EF 마이너스 EI 나누기 KT인데 요게 지금 파이 F만큼일 거예요. 요거 15승도 NI 엑스포넨셜의 EI 빼기 EF 나누기 KT니까 여기 지수 위에 올라가는 게 0.3이라는 거죠. 그래서 페르미 레벨 입장에서 이제 변화량을 한번 봅시다. 벌크 쪽에서는 이렇게 그릴게요. 이게 EFS 벌크예요. 분명히 EI보다 밑으로 파이 F만큼 있었어요. 근데 표면 쪽 여기를 들고 와서 여기다 엎어 그리면 EF 또 반도체인데 이건 서피스죠. 보면 걔는 EI 기준으로 위로 파이 F만큼 올라가 있어요. 그래야 이 값이 서로 같아야 벌크에서 P, NA 값만큼의 홀이 서피스에서 전자의 양이 P, NA 이게 다 같아지는 거죠. 그죠? 이해되세요? 되게 중요한 모멘트, 진짜 중요한 거예요. 디바이스 피직스에서.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P 타입이 N타입으로 반전됐다라고 하는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아니 잠깐만요. EFS 서피스가 요 정도만 오면 예를 들어 파이 F의 반만큼만 와도 이거 N타입이잖아요 라고 클레임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럴 때는 N타입은 맞으나 원래 P타입이 가지고 있는 홀만큼의 전자를 가지지 않은 N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거 인벌전 됐다라고 안 합니다. 가 전자회로 책에 나오는 거고 모스펫이 아직 켜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는데 실제 제품 만들어 보면 전류 흘러요. N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류를 원치 않는 흐름이라고 해서 누설 전류, 영어로 리키지 커런트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모스펫에서는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에서는 이런 리키지 커런트가 비록 실제 제품에는 있지만 0이라고 가정하고 풀 겁니다. 그래서 전자회로 책에서는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보다 높지 않으면 그냥 전류 안 흐르고 얘는 오픈되어 있고 전류 안 흐름이지만 실제로는 흘러요. 그 이유가 P에서 N타입으로 뒤집어지는 과정에서 이게 P가 N이 됐다라는 그 표현은 아, P의 홀 농도만큼 전자의 농도가 옥사이드 하단부에
유도가 되어야 우리는 P가 N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거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야, 그러면 인벌전이 되긴 됐는데, 확실히 된 거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덜 확실히 된 거를 뒤에서 공부할 건데, 인벌전 중에서요, 약하게 된 놈하고, 스트롱하게 된 놈하고 나눌 겁니다. 디바이스 피직스 책에서는 윅 인벌전, 스트롱 인벌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저 윅 인벌전은 전자료 책에서는 여전히 오프되어 있다. 문턱 전압 이상으로 게이트 인가 전압이 문턱 전압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인벌전 레이어는 없어요. 라는 아주 단순한 토이 모델, 장난감 수준의 모델만 가지고 회로 해석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야 손으로 풀 수 있습니다. 복잡한 회로들을요. 하지만 이 엄밀히는 윅 인벌전 상태일 때 전류는 흐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강조하고 싶고 다시 돌아가서 어디 갔냐? 자, 이제 스레스홀드 전압 차대 갑시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제 EI 서피스 쪽하고 페르미 레벨의 차이하고 벌크 영역 쪽에 이건 P타입이니까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밑에 있죠. 그 차이가 둘이가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아까 여기 그리다 말은 괜히 지웠네. 여기가 EF 어, 반도체인데 벌크 쪽이고요. 이쪽을 EF 반도체인데 서피스 쪽이면 이게 가운데가 EI면 원래는 요만큼 파이 F만큼 벌크 영역에 EF가 밑에 있었는데 표면 쪽에서는 파이 F만큼 위에 있죠. 그래서 EI 이 파이 F 값의 두 배, 그죠? 페르미 레벨은 한 번 더 해서 두 번, 2 곱하기 파이 F만큼 페르미 레벨은 움직인 겁니다. 그 움직인 흔적이 이 밴드 다이어그램에 나옵니다. 여기 다시 가보면 페르미 레벨이 원래는 여기 EI보다 파이 F만큼 밑에 있었죠. 근데 표면으로 쭉 오면 보세요. EI보다 파이 F만큼 위에 있죠. 이 말은 밑에 있던 EF가 EI만큼 오는데 파이 F 필요하고 다시 같은 간격만큼 파이 F만큼 올라가야 요 밴드가 나옵니다. 2파이 F만큼 벌크 포텐셜의 두 배가 될 만큼 요 반도체 쪽에 요 휘어진 정도죠. 뭐 EI가 휘었다 해도 되고 밸런스 밴드가 휘었다 해도 되고 요 휘어진 정도 끝에서 끝에까지 요 휘어진 정도 이쪽 Q파이S 요 휘어진 정도가 높낮이 차이 휘어진 높낮이 차이가 결국은 2 곱하기 파이 F가 되어야만 여기에 모여 있는 전자의 농도가 벌크 영역 쪽에 있는 홀 농도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된다라고 하고 우리는 그 정도로 강하게 인가한 게이트 전압을 비로소 문턱 전압을 인가했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하지만 엄밀히는 문턱 전압보다 좀 약하게 인가해도 이미 N타입입니다. 뭐 N-쯤 될 겁니다. 요렇게 개수로는 요렇지만 여전히 N타입이 되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레스홀드 조건이란 정리합시다. 이 나온 대로 서피스 옥사이드 하단부죠. 그게 벌크의 NP 타입 수준으로 같은 동등한 수준으로 N 타입이 될 때입니다. 그래서 위에 읽어보면 게이트의 전압을 계속 올려서 어느 지점까지 올리냐면 서피스 포텐셜이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2 곱하기 파이 F만큼의 값을 도달할 때까지 밴드를 계속 휘어요. 게이트 쪽에 플러스 전압을 계속 가해서 반도체 쪽에 밴드를 계속 휘게 하는데 그 휜 정도가 서피스 포텐셜이잖아요. 그 값이 어디까지 휘게 하냐면 2 곱하기 파이 F만큼. 그걸 달리 얘기하면 벌크 영역 안에 있던 페르미 레벨은 미드갭인 EI보다 밑에 있었는데 파이 F만큼. 표면으로 왔더니 EF가 EI랑 같은 걸 넘어서서 EI보다 더 위로 파이 F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벌크랑 서피스를 비교해 보면 EF는 파이 F를 두 번 변경한 거기 때문에 2 파이 F만큼 네, 휘어져 있다. 그걸 지칭합니다. 이런 것들을 스레스홀드 조건에 도달했다라고 표현하고 게이트 전압이 문턱 전압만큼 인가됐다라는 거를 디바이스 피직스 상에서는 반도체 서피스 포텐셜이 2 파이 F다라는 걸 시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휘어진 정도 서피스 포텐셜의 값은 결국은 벌크 영역에 이건 이제 뭐 이 C로 해도 되고요. 뭐 이 V로 해도 돼요. 여기 이제 가운데 걸로 들고 왔는데 책에서는 그럼 벌크 영역의 인트린직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랑 서피스 쪽의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의 차이가 이 결국 서피스 포텐셜이죠. 저기 뭐예요? 갑자기 이해가 안 되면 여기로 돌아와서
얘예요, 얘. 여기랑 휘어진 정도. 네, 이겁니다. 네, 여기 책에서는 이제 밸런스 밴드 여기랑 해서 Q파이S라고 한 겁니다. 뭐 똑같은 값입니다. 어디 갔냐? 어. 그래서 파이S 정의했고, 그다음 여기는 2는 그대로 오고, 파이F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벌크 영역 가운데에서 페르미 레벨까지 차이를 파이F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식을 쓰고 나면 그다음부터 수학에 여기서 이쪽으로 올 때는 자 보자. EI 벌크 여기 2고 여기는 한 개니까 이거 넘어가면 얘 없고 하나고, 그다음에 얘 EI 서피스인데 마이너스니까 너 넘어가고, 그럼 마이너스 여기 이게 2 곱하기 마이너스 이거니까 마이너스 EF 분리시켜 가지고요. 아까 넘어온 얘랑 요거 하나랑 묶어서 좌변에 쓰고요. 그다음에 요거 하나 남은 거랑 그 EI 넘어온 거 하면 EI 벌크에서 EF 뺀 거죠. 그 여기 쓰는데 이걸 다시 왼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가 있는 겁니다. 그냥 뭐 저건 수학식이라서 만들면 됩니다. 저렇게 만들고 나면 오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페르미 레벨이 표면에서 미드갭 대비 얼마나 내려앉았느냐, 얘는 페르미 에너지 레벨이 가운데 미드갭 대비 얼마나 밑에 있느냐, 그 차이죠. 얘는 홀롱도 지칭하는 거고 얘 마이너스 1로 넘길게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페르미 레벨이 표면에 있는 인트린직 미드갭 저기 미드갭 대비 얼마나 위에 있느냐죠. 그게 전자의 농도죠. 그래서 여기 전자의 농도랑 홀의 농도랑 같다라는 식입니다. 이걸 다시 복귀해 보면 이 조건이어야만 됩니다. 이 조건일 때 우리가 인가한 게이트 전압을 사람들이 스레스홀드 볼티지를 인가했다라고 합니다. 그 물리적인 의미는 다시 강조하지만 요 괄호에 있는 이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마음에 딱 와닿고 확실히 클리어하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이 벤 다이그램을 보면서 감상하길 바랍니다. 자, 이럴 때 파이 S는 2파이 F니까 지금부터 수학에 요 파이 F 아까 계산한 거 KT 오블 Q ln NI 분의 NA 다시 잡아 9구단 6단식이고요. 그럼 공필층은 어떻게 됩니까? 이 스레스홀드 조건, 스레스홀드 조건에서 그 말한 대로 공핍층은 스레스홀드 조건에 그 스레스의 t를 데리고 와서요. 딱 여기까지만 공핍층이 생기고 그다음부터는 여기 전자가 더 월등히 많이 모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VG가 VT인데 VG를 예를 들어 VT 더하기 0.1V 했으면 그 0.1V는 어디에 쓰이냐면 이제 요 전자 요쪽이 이미 메탈릭스럽기 때문에 요 0.1V는 요 옥사이드 층에 다 인가됩니다. 더 이상 이 뒤쪽에 전압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핍층은 스레스홀드일 때까지만 확장됩니다. 스레스홀드 이상의 게이트 전압을 가하면 반도체 쪽에 디플리션 영역은 더 이상 확장 안 되고 거기서 셋 멈춥니다. 물론 이 얘기도 엄밀히 얘기하면 틀립니다. 이 자꾸 어려운 얘기를 추가하면 혼란스러울 텐데 게이트의 전압을 내가 DC를 주고 지금 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변치 않는 전압을 딱 때리고 가만히 있는 건데 사실 디지털 컴퓨터 안에서는 DC 전압도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초당 0.1V씩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쿼자이 스태틱하게 AC 신호를 준다고 표현하는데 그 경우에는 이게 뒤로 더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딥 디플리션 현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거는 저희 다음 학기 공부할 때 또 갑시다. 일단은 지금은 모스의 기본을 익혀야 되고 그래서 이상적인 케이스에 한해서 먼저 단단하게 이해를 합시다. 정리하면 스레스홀드 조건에서 공핍층은 더 이상 확장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벌전 레이어라고 불리는 이 전자가 모여 있는 이 층이 안에 있는 홀의 농도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고, 그럼 내가 추가로 게이트의 전압을 0.1, 뭐 0.2 더 가해 본들 다 여기 V 악스에 인가되고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아서 디플리션 영역은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레스홀드 조건일 때 공핍층 폭을 구하시오 하면 그냥 이거 구하면 됩니다. WT 스레스홀드 1대의 공필중 폭 구하면 되니 그때 여기 들어가야 되는 전압값 파이 S 자리에 2파이 F 넣으면 끝입니다. 파이 F는 9구단 6단으로 도핑 농도만 알면 구하니 뭐 이거 구하는 거는 뭐 계산기 넣고 누르면 끝입니다. 자, 스레스홀드 조건 얘기했고 밴드 다이어그램 보여줬고 그다음에 스레스홀드 전압을 명시적으로 구해봅시다. 우리 지금 M 타입 모스 캐패시터 하고 있으니까 P 실리콘 기판일 때 오늘 공부했던 그 식이죠. 내가 게이트 인가하면 일단 플랫본드 기준으로 그다음에 옥사이드 하나 주고 반도체 하나 주고 메탈은 줘야 되는데 그냥 너무 메탈릭하고 저항이 작으니 무시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요 V악스 앞에서 구한 식 있죠. 디플리션 모드 할 때 유도했던 2차 방정식 근해 공식 써서 네, 요건데 여기서 이제 게이트에다가 스레스홀드 전압이 됐다라는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파이 S가 뭐라고요?
2파이 F일 때니까 요 자리에다가 2파이 F 잡아넣은 거예요. 얘도 요 자리에다가 2파이 F만 넣으면 식이 나옵니다. 뭐 디플리션 모드일 때 풀었던 식 그냥 활용하면 문턱 전압, 전자회로 시간에 나오는 문턱 전압은 보통 숫자로 주죠. 회로 해석을 하기에 필요하니까 뭐 0.5V다 이렇게 주고 풀 텐데 이 디바이스 레벨에서 문턱 전압을 제어하는 중요한 파라미터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나중에 디바이스 팀에 들어가서 근무하게 되면 문턱 전압을 이번 LPDDR 뭐 6 제품의 터보 계열 제품은 문턱 전압 이번에 성능을 올려야 되니 좀 낮춰야 돼. 0.25를 쓰다가 이번에 0.20으로 좀 50mV 줄여야 돼. 어떻게 할래? 하면 이제 여기를 쳐다보면 됩니다. 얘는 결국 파이프랑 이런 건 다 도핑 농도의 얘죠. 도핑 농도를 바꿔볼까요? 이게 가장 쉬운 어프로치입니다. 문제는 D램 비트셀 크기가 너무 작아져서요. 도핑 농도를 10에 17승을 때리잖아요. 이게 단위 부피당. 이 1세제곱센티미터당 이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D램의 셀 사이즈를 생각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이게 10나노, 10나노라고 합시다. 두께도 뭐 10나노. 그러면 10의 3승 곱하기 나노미터는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잖아요. 세 번 해보면 어디 갔냐? 10에 뭘 잘못한, 맞다. 그러면 10에 마이너스, 이 부피 계산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18, 이 정도, 맞나? 내가 뭐 하고 있지? 가로, 세로 높이가 10나노인 부피에다가 도핑을 이만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몇 개의 불순물 원자가 있을까를 계산하고 싶은 겁니다. 맞지? 10, 10, 10이니까 10에 3승이고, 나노미터니까 마이너스 7승 센티미터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1승이니까 마이너스 18승. 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18승 곱해봐요. 그럼 이 곱하면은 개수가 10에 마이너스 1승이에요. 한 개, 한 개. 한 개 있을까 말까예요. 얼마나 이 10에 17승이 꽤 진한 도핑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나노인 박스에는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해요. 도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만드는 셀은 이거보다는 좀 더 큽니다. 그래서 막 20, 20, 20 잡아도 좋고. 근데 숫자를 여기 공개된 녹화 강의에 말하면 안 돼서 내지 말 안 하는 건데 어쨌건 그 도핑이 되긴 돼요. 근데 너무 작아지면 앞으로 스케일링 다운해서 더 작아지면 우리는 10, 17승으로 도핑했지만 어떤 1번 트랜지스터는 도핑이 많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돼요. 마치 소고기 스테이크를 프라이팬에 올렸는데 내 손바닥만한 크기면 소금 적당히 뿌리면 대충 간 다 맞아요. 그 불순물이 알아서 소고기 안에 들어가서 확산돼서 간이 골고루 맞아요. 근데 손톱만한 크기로 소고기를 딱 뜯어낸 다음에 후라이팬에 딱 올리고요. 소금 뿌려보세요. 그 송손만한 크기의 스테이크를 한 점, 손바닥만한 스테이크 한 점을 내가 다 조금씩 뜯어내 갖고요. 덕지덕지 끝 뜯어내 갖고 후라이팬에 뿌려 놓으세요. 그리고 소금 막 치세요. 그리고 구우면 어떤 스테이크 그 피스 한 덩어리는 소금이 너무 많이 돼서 짜서 뱉어낼 거고요. 어떤 놈은 소금 하나도 못 맞아가지고 흡수를 못해서 그냥 간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소고기 덩어리 자체가 클 때는 불순물 대충 훑어 넣어도 그냥 도핑이 골고루 되는데 이 스테이크 한 덩어리를 내가 진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아주 작게 만든 다음에 그걸 프라이팬 위에 흩뿌린 다음에 소금 대충 치면 어떤 스테이크 덩어리 조각들은 진짜 진하고 도핑 많이 되고 어떤 놈은 도핑이 거의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있으면 진짜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현재의 도핑 기법을 완전히 갈아엎을 겁니다. 근데 해결 못 하고 있습니다. 뭐 핀셋 하나하나로 불순물 집어갖고 뭐 잡아 넣어주면 안 됩니까? 근데 어느 세월에 집어갖고 다 트랜지스터 하나마다 하나하나마다 도펀트 넣고 있을 거예요. 스루풋이라고 하죠. 생산성. 시간당 보통 웨이퍼 뭐 100장은 나와야 됩니다. 라인당. 한 라인당 생산 라인당. 뭐 2000의 펩 이런 거 보면 잠깐만. 그다음 네, 여기 다 얘기를 했고, 지금 우리 다 M 타입 트랜지스터 위주로 공부하고 있어서, 요거 반도체 기판이, 그러니까 N웰입니다, 엄밀히는. 기판을 N타입 쓰는 게 아니라고 한번 얘기했죠. 이럴 때는 뒤집으면 됩니다. 값만 바뀌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고, 요거 파이 F가 음이라서,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간 복소수라 수학 계산이 안 돼서 크기만 들어온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업을 해야죠. 이거죠, 이거. 어디 갔냐? 여기 가서. 아까 accumulation, depletion 모드 할 때도 똑같이 작업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 전자가 모이겠죠? 요놈 얼마나 모이느냐? 그 전하량 Q인데 이번에는 인벌전 레이어니까 Q 인벌전 이 값을 또 그 내가 인간 게이트 전압에 대한 함수식으로 써보자는 겁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가봅시다. 자, 여기 이제 스트롱 인벌전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요거하고 친구가 이제 위크 인벌전인데 얘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일단은 스트롱 인벌전은 서피스 포텐셜, 즉 여기서부터 요렇게 휘어진 거 있죠. 요 끝에서 끝까지 휜 양. 그게 2 곱하기 파이 F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파이 F죠. 요만큼의 더블 되는 만큼이 요 2 파이 F가 파이 S가 되어야 우리는 문턱 전압 조건에 도달했다라고 하고 아까 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위에 있는 거 쓰여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게이트 전압이 증가해서 문턱 전압을 살짝 넘어가게 되면 실리콘에 있던 음의 전압, 이 P타입이니까요. 이 전자입니다. 전자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뭐 함으로써 전자 네거티브한 전하량이 증가하냐? 그 움직일 수 있는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이제 추가됩니다. 덧붙여지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뭐뭐라기보다 실리콘 쪽을 디플리션 시키죠. 맞죠? 플러스 전압을 가하니까 그 플러스 전압을 가하면 여기 있던 H 플러스를 밀어내는 그 디플리팅하는 효과도 있는데 그거는 디플리션 모드일 때 그 메이저한 이벤트였고 실제로 더 강한 플러스 플러스를 가해서 문턱 전압이라는 조건을 넘어갈 만큼 게이트 전압을 높여주게 되면 이 H 플러스가 나가는 건 중단되고요. 공핍층은 딱 셋되고 오히려 여기 있던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더 빨려 들어오기 시작해서 예, 모바일 일렉트론이 에딩 추가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있죠? 그래서 W는 WT에 고정된다는 얘기고 아까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면에서 VG가 VT 또는 살짝 더 크게 되면 모바일한 일렉트론이 상당한 양의 밀도로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표면이 N타입이 된다. 이때 이 N타입은 P 벌크 영역하고 N 서피스하고 같은 수준으로 뒤집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스트롱 인벌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다시 또 돌아갑니다. 이 처음 배운 거죠. 모스 구조에서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하면 일단 플랫밴드 떼주고 옥사이드 한번 주고 반도체 한번 주고 메탈은 무시 이거입니다. 자, 이 식에서 지금 스트롱 인벌전이니까요. 파이 S는 2파이 F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쓰지라는 질문입니다. 옥사이드는 어떻게 되지? 자, 여기서 아까 그 얘기했죠. 이 부분. 내가 게이트 전압인데 문턱 전압보다 낮은 이 디플리션 영역의 디플리션 모드로 동작할 때 요 값은 여기에 그 NA-가 이제 돋보이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얻어진 전하량은 아까 전에 Q 대비라고 해서 찾아냈었습니다. 근데 VG가 VT 근처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 얘는 그대로 스테이하고 살아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더 붙는 놈이 지금 내가 찾고자 하는 Q 인벌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게이트에 전압을 인가하면 여기 전압을 주면 이 유도되는 Q 값은 크게 두 가지 성분이에요. Q 대비랑 Q 인벌전.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뭐 이 Q는 CV라는 식에서요. 요 Q는 Q 인벌전 더하기 Q 대비고요. 얘 뭐 캡은 당연히 옥사이드 캡이고 요건 내가 인가하는 이제 관심 있는 전압인데 지금 푸는 게 다 옥사이드 쪽 중심으로 푸니까 이거 V 악스로 바꾼 겁니다. 부호만 맞추면 됩니다. 얘 인벌전 전자고 여기 Na 마이너스니까 부호 좀 마이너스 넣어서 여기 마이너스 네 CV Q는 CV 식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식을 풀고 나면 요만큼은요 아까 했던 겁니다. 아까 했던 식 그대로 여기다가 쓴 겁니다. 새로 추가된 거는 이 뒷부분에 마이너스 포함해서 요 놈입니다. 요 놈 여기다 갖다 끌고 들어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전개하고 나서 야, 그럼 이게 게이트 전압이 이렇다며. 근데 이만큼은 그 VT잖아요. 네, 아까 앞에서 본 그 식입니다. 그러니 뒤에만 요렇게 남은 거 데리고 오면 이제 끝났네. 아,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전자가 소수 캐리어인 전자가 옥사이드 하단부에 모여 있는 총량인 Q 인벌전은 하고 식 쓰면 네. 요 위에 있는 식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식의 모양은 여전히 Q는 CV입니다. 얼마나 대전되느냐는 전압차를 얼마나 주느냐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전압차.
문턱 전압 대비 얼마나 강한 전압을 주느냐에 따라 전자가 모여서 만들어내는 인벌전 레이어의 전하량이 나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전압차를 주고도 더 많은 전자를 유도하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얘를 키우면 되겠구나. 키우는 방법이 네, 옥사이드를 얇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 기술은 D램 기술, 랜드 기술 전부 다 게이트 다이렉트릭의 두께를 얇게 만듭시다라는 게 엔지니어들의 지상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그렇게 해왔고 성공적으로 다 해왔습니다. 이제 Q 인벌전 계산하는 것까지 다 했습니다. Q 인벌전도 마이너스 CX VG 빼기 VT인데 보통 요게 이제 회로책에서는 오버드라이브라고 합니다. 문턱 전압 대비 얼마나 내가 그 게이트 단에 입력 단에 전압을 줬냐 해서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V 오브 OV 이렇게도 씁니다. 다 했다. 스트롱 했고 다 끝났다. 다시 돌아가서 네, 오늘 강의에 그 모든 걸 한 장에 담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제 이런 부분이 눈에 이제 잘 보일 겁니다. 요 의미 그다음에 여기 살아있고 디플리션 영역 여기에 전자가 모인 것도 보이고 요 놈이 Q 인벌전 요 놈이 Q 뎁입니다. 그리고 요때 VG가 요 Q 뎁은 스레스홀드 조건일 때일 겁니다. 그죠? 네. 그때 요 폭은 요 지점은 WT일 겁니다. 충분히 다 한 번에 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라 믿는데 여러 번 녹화된 것도 보고 특히 교과서를 여러 번 정독하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대 반도체 집적회로 칩에 전자 스위치 역할을 하는 모스펫에 문이 어떻게 열리고 닫혀서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하는 그 동작 원리의 핵심은 이 인벌전 모드에 있습니다. 인벌전 모드에서 옥사이드 하단부의 전자를 얼마나 모으느냐의 게임입니다. 지금 설명한 건 이제 캐패시터니까 MOS 구조에서 옥사이드 밑에 전자를 많이 모으는데 내가 지금 주력한 설명을 했는데 그 다음 이슈는요. 이 모여 있는 전자를 제가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다음 학기에 많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M 플러스 영역, 여기 M 플러스를 만들고 지금 우리는 요 부분에다가 P타입에 있던 전자를 끌고 온 거잖아요. 근데 요 놈이 전류를 흘리려면 이쪽을 접지하고 이쪽을 전압을 가하면 이 VA를 몇 볼트 가하느냐에 따라 요 전자가 이제 가자 하고 움직일 겁니다. 가자 할 때 요 영역 있잖아요. 여기 실리콘 영역. 이 안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건 이미 반도체 물리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포논 스캐터링도 경험할 거고요.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도 경험할 거고요. 얘네들이 직선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의상 X축 설명만 했지만 위로 가는 놈도 있습니다. 그럼 위로 가면 옥사이드 층이 보이죠? 옥사이드 층에 전자가 때립니다. 한두 번 옥사이드 층이 전자한테 때려 맞으면 괜찮아요. 계속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CPU, GPU 동작 클락 스피드 생각해 보면 초당 3GHz에서 동작합니다. 그 회로 연산 중에 자주 빈번하게 쓰이는 회로 블락 안에 있는 트랜지스터는 진짜 초당 3억 번 껐다 켰다 합니다. 그 과정에 전자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면서 지네들끼리 캐리어 스캐터링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밑으로 가기도 하지만 옥사이드를 때리기도 하고요. 그런 전자들이 계속 쌓이면요. 옥사이드에 디펙을 만듭니다. 결함. 옥사이드 분자들이 깨집니다. 이런 게 이제 reliability 이슈입니다. 신뢰성 이슈들입니다. 제품을 처음 출하할 때는 오케이, 퀄을 통과했지만 3년 뒤에 동작 안 합니다. 그럼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죠. 우리 기술은 5년까지는 보장하겠습니다. 2년까지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죠. 보통은 이제 엔지니어 단에서는 10년 수명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이제 Time Dependent Dielectric Breakdown이라는 TDDB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제 전자가 옥사이드 층에 들어가면 옥사이드 층 안에 전압 깔려 있죠. 그럼 뭐 드리프트 되어서 이동해요. 오늘 배운 MOS 구조에서 옥사이드 다 벤다이그램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으면 뭐예요? 전기장 있는 거예요. 전기장 안에 전자 빨려 들어가면 드리프트 되어서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SiO2 분자 뜯어가면서 막 해치고 메탈 쪽으로 빠져요. 그런 게 반도체 쪽에서 게이트 단으로 흐르는 원치 않는 전류, 게이트 리키지 커런트. 그래서 모스 구조에서 여기에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잘만 가주면 되는데 요렇게도 간다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쪽에서 바라보는 옥사이드 캡 값은 거의 무한대입니다.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이트 전류는 0입니다. 이 얘기가 다 틀린 얘기예요. 그러면 점점 BJT화 됩니다. 전압이
컨트롤하는 전류의 흐름, 이 커런트 소스라고 생각하면 게이트 전압의 베타배 한 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런 커런트 소스를 전자회로 상해서 모스펫이 잘 만들어졌는데 그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슈들은 나중에 또 논의를 합시다. 자, 쭉쭉쭉 여기까지 왔고 그다음 장표로 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은 얘입니다. 오늘은 다 P타입으로만 했는데 N타입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것만 하고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까랑 좀 다른 게 아까 전에는 제가 게이트 전압을 이렇게 놓고 플랫밴드 전압, 문턱 전압 보통 얘가 0이 이쯤에 되도록 설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나누어서 여기가 어큐뮬레이션, 디플리션, 인버전 이렇게 했었죠. 자, 이게 반도체 기판이 N타입이 되면 뒤집으면 됩니다. 뒤집으면 보세요.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보다 이번에는 큽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이쪽입니다. 요럴 때 여기가 어큐뮬레이션이고 요 사이가 디플리션이고 요 넘어서가 이제 인벌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호가 반대라서 수학적으로 이게 작다라고 표현되는데 예를 들어 얘가 한 마이너스 0.2V고요. 얘는 한 마이너스 0.5V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조금 전에 배운 대로 VG가 VT보다 클 때죠. 그때는 이게 0.2고 얘가 플러스 0.5였죠. 개념적으로 똑같고요. 부호가 반대라서 이 기호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디플리션도 아까 전에 제가 어큐뮬레이션부터 아까 전에 어큐뮬레이션 할 때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보다 크다 했는데 얘는 보통 이제 N타입이면 플러스로 한 1V 나옵니다. 그럼 얘는 한 플러스 3V를 가하자는 겁니다. 아까 전에는 얘가 한 마이너스 1V였고 요 가할 때 마이너스 2쯤 가하자고 했죠. 그래서 거기서는 요렇게 표현했죠. 오늘 공부할 때는 그 반대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전에 홀이 모인다 했는데 이번에는 전자가 모입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그램 보세요. 가만 보면 얼핏 보면 얘가 오늘 공부했던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 밴드 다이그램 같지만 속히면 안 됩니다. 요 EF가 위에 있네 이거 N타입이네. 이러면 P타입 모스 캐파시터입니다. 오늘 공부한 건 N타입 모스 캐파시터예요. 그 EF가 요 밑에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 그림은 요 위에 있어요. 그 속히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이게 N타입인지 N인지 P인지 안 알려줄 거예요. 시험 문제는. 보고 판단하세요. 요 그림은 인벌전일 때입니다. 이게 인벌전이라는 게 이게 N타입이니까 전자가 많은 거예요. 이 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홀이 요 위에 가서 바짝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P타입으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얼핏 대충 눈으로 보면 오늘 배웠던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 벤 다이그램이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하고 속히면 안 됩니다. 요거는 P타입 보스 캐패시터의 인벌전 모드일 때 벤 다이그램을 그린 겁니다. 헷갈리지 말고 이쪽 보세요. 이거 조금 전에 봤던 인벌전 뭐 그거 같은데 여기 보세요. EF가 네, 요 위에 있습니다. 여기 달라붙으니까 여기에 있던 저기 전자들이 이쪽으로 모여서 원래 여기가 N타입인데 여기는 거의 N 플러스로 모인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어큐뮬레이션 모드입니다. 실제로 요게 한 플러스 1V고 얘가 한 플러스 2면 여기에 플러스 2로 강하게 양의 전압이 가해서 전자가 표면으로 달라붙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까 전엔 내가 마이너스 2V를 게이트에 가해서 플랫밴드 전압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 저 옥사이드 너머에 있는 P타입의 모조리티 캐리어인 홀이 게이트에 마이너스를 가했으니 플러스를 띠는 홀이 옥사이드 표면으로 쫙 빨려 들어와서 어큐뮬레이션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뒤집어진 개념이니까 일단은 이거랑 막 믹싱해서 공부하면 머리 터져고 헷갈려요. 이 처음에 공부할 때 제대로 잘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P타입 실리콘 기판으로 충분히 책을 읽고요. 그 다음에 N타입으로 바꾸세요. 그 작업을 꼭 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모스캡은 결국은 측정을 해서 뭐 캐파시턴스 값을 측정해 낼 겁니다. 그러면 인가하는 전압은 게이트 단에 인가하는 게이트 전압이고 그러면 CV 곡선을 찾아낼 건데요. 내가 이게 이제 해보고 싶었던 실습 과제인데 CV 곡선을 찾으면 요 모양입니다. C랑 V 찍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찍혀서 나옵니다. 저런 게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론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딥 디플리션 넣어놨구나. 이거 나중에
그런 다음에 이 CV 곡선들로부터 이제 옥사이드 내 아까 차지 없다라고 했는데, 네, 진짜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로 하나하나 실제 제품에 일어나는 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넘어가면 계속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실습을 해보면 찍히는 데이터는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나옵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쭉 가다가 툭 떨어졌다가 벌떡 솟아서 쫙 갑니다. 이거 이건 진짜 이상적인 거고 실제랑 차이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EOT, EO, 네, Effective Oxide Cap 값 이런 것들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러고 나면 모스펫인데요. 아마 여기까지 못 갈 거예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얘기들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쭉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